마이크를 안 켰었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자, 오늘 자,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켜는 걸 깜빡을 해가지고 자, 없었던 일로 하고 자,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노칸다의 시리즈가 진행이 되는데요. 노칸다의 PLC 시리즈 1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노칸다의 새로운 시리즈가 진행되는 만큼 이 시리즈를 위한 모든 사전 준비 작업을 오늘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노칸다가 이번 시리즈 안에 무엇을 과연 하려고 하는지 오늘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칸다는 아두이노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고요. PLC는 잘 모릅니다. PLC라는 거를 이번에 실물을 저도 처음 만져봤어요. 요거를 PLC라고 하는 건데요. 하여간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PLC라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주의사항을 또 별도로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이 노칸다의 PLC 시리즈의 주요 목적은 PLC 전문가를 양산하는 그런 내용의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아두이노를 하던 사람이 PLC를 바라보는 아두이노의 관점에서 PLC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얘를 해석을 해낼 수가 있고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해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도 지금 PLC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입문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한 이유는 저보다 더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허물어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PLC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켜드리겠다 그런 의도는 1도 없다는 거. 일단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PLC 전문가를 양산하기 위한 것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 말고도 준비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이 PLC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아두이노를 넘어서겠다 그 말이에요. 아두이노를 넘어서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을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보겠다. 실전 영역을 건드려 보겠다. 이런 의미하고 동일하겠는데요. 얘가 그냥 아두이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PLC 월드에서는 얘가 그냥 아두이노 겁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 아두이노 같은 녀석이고,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모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생긴 거 똑같습니다. 생긴 거 똑같은데 모델명이 달라요. 얘는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은 이 제품을 만든 회사가 LS 산전이라고 국내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이거를 노칸다 보고 좀 해달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 노칸다의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 모든 세트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노칸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노칸다는 그 요청에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PLC를 만든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LS 산전 대한민국 회사입니다. 자긍심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제품을 지금 노칸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PLC라고 하는 이 제품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모델일 뿐인 거예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복잡하게 생긴 것도 있고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PLC라고 하는 것이지 얘를 콕 집어서 PLC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일단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각각 어떤 PLC마다 목적과 용도 뭐 그런 것들이 있겠다 그죠? 얘는 제가 봤을 때 최고로 줄일 수 있을 만큼 크기를 줄인 형태인 것 같아요. 컴팩트한 형태를 가지는 PLC가 지금 이 모델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입출력을 할 수 있는 포트들이 있는데요. 일단 산업용 제품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우리 그걸 뭐라 하죠? 제어하는 그런 제어반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뚜껑을 열어보거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 가보시면 전부 다 요런 형식으로 다 결합이 돼 있어요. 요런 거에다가 선을 연결을 하고 나사를 쪼아서 요런 식으로 체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잘 보면 그런 거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크기를 최소화하되 요런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얘가 이거 전용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으면 되는 거예요. 딱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뭔가를 연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PLC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제품이 있고, 제가 무슨 오늘 PLC를 팔러 온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저도 잘 몰라요. 얘가 훨씬 압도적으로 큰 사이즈가 있어요. 압도적으로 큰 한 이만한 애가 있는데, 얘는 이게 그냥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본체 자체에 뭔가 이렇게 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얘는 크기가 작은 대신에 요런 추가적인 게 뭐가 더 있어야 된다. 준비물에 대한 세세한 소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료를 준비해놨어요.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하여간 얘네들을 연결을 하면 오늘 뭔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일단 느낌만 받으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늘은 간단한 거 위주로 할 건데요. 우리 일단 용어부터 같이 통일을 해야 되니까. 요 나사 어디 갔지? 잠시. 나사가 없어졌다. 이거 오늘 써야 되는데. 나사가 하나 일단 이건 나중에 해결하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거를 누름 버튼이라고 제가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누름 버튼. 그리고 이쪽에 이거는 아두이노 월드에서는 LED 같은 거예요. 켜지고 꺼지고 하는 애인데요. 얘를 파일럿 램프라고 부를 거예요. 파일럿 램프, 누름 버튼, PLC라고 부를 거고, 요거를 이거는 이름이 뭐더라? 조금 이따가 슬라이드 보면서 이 녀석의 정확한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연결되어 있는 선 있죠? 요 선도 또 별도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거 터미널 블럭이 있는데요. 요거는 녹한다가 전원을 뽑아내는 부분입니다. 요것도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거 뭔가를 막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선이 필요해요. 연결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렇게 된 선을 파느냐? 안 팝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하고 요런 기타 부자재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만들어 볼 겁니다. 조금 이따가. 여기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한 세트만 만들어 보는 거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공구 보인다, 그죠? 우리 산업용 제품을 다루려면 요런 공구가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왜 안 닫히냐? 요게 뭔지 또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여기 결국 우리 아두이노는 C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방식이잖아요. 얘는 크게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녹한다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LD 레더라는 언어입니다. 라다라고 부르는 거를 레더 로직이라는 걸로 코딩을 할 수가 있고, 2번 ST 언어라는 게 있어요. 스트럭티드 뭐를 줄인 거지? 하여간 ST 언어라는 게 있어요. 요 LD라는 거는 코딩을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코딩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블럭과 요새 블록 코딩 이런 거 들어봤죠? 딱 블록 전형적인 블록 코딩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하는 블록들을 상호간에 연결을 해가지고 목적하는 바를 달성을 하겠다, 이런 방식인데, 지금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 돌아가고 있는 PLC가 거의가 다 요 레더 로직이라는 거 가지고 구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현업에서는 이 레더 로직이라는 걸 잘 구현하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잘 벌고 잘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 레더 로직이라는 거는 제가 녹한다가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설령 제가 그거를 이해를 했더라도 그거를 녹한다를 보고 계신 이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레더라는 언어의 특징은 숙련이 필요한 거예요. 숙련이 필요하다고 이거를 바꿔 말하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요런 케이스가 있으면 요런 방식이 필요하다. 그게 수년간 만들면서 생긴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레더 로직을 잘하는 전문가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코딩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암기를 통해서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창의력과 이해와 뭔가 상상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코딩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지, 지금 이 레더 로직에서 다루는 어떤 패턴, 정형화된 규칙, 이런 거는
일단 저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레더라는 언어를 가지고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 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PLC라는 거를 입문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예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녹한다가 준비를 해와가지고 일단 시연을 할 거예요. 시연을 하는데 그냥 와 잘 된다, 즐겁다 이렇게 하고 레더는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요 ST 언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의 규칙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구현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상상력을 더 동원을 해가지고 구현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녹한다의 PLC 시리즈에서는 이 녀석의 코드를 집어넣는 메인 언어를 요 ST 언어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레더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시작에 전반부에 필요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1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강민님 2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김희수님 3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주성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SSS님이 오늘은 조용히 보신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잘 모릅니다. 자, 지금 녹한다가 펼쳐놓고 있는 파워포인트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거 구글 슬라이드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파워포인트 같은 건데 제가 이거를 공유를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소를 알면 녹한다고 똑같은 화면을 지금 볼 수가 있고 녹한다가 편집 업데이트를 해놓으면 업데이트된 거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한 주소는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영상 본문에 가보시면 제가 주소를 넣어놨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여기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시면 자료가 딱 지금 필요한 자료만 있고 오늘 한 자료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 한 10% 만들어진 거를 100% 만들어 나가는 게 오늘 녹한다의 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탱탱하게 자료를 집어넣는 거죠, 그죠?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목표면서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하나하나 제가 다시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강민님께서 녹한다의 라이브를 열심히 방문해 주셔가지고 대량으로 진급하셨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짝짝짝짝 박수.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성님께서 일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벼락부자님 반갑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녹한다는 PLC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근데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얘를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주나 2주나 3주 뒤에 PLC를 좀 알고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 갑자기 녹한다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뭐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가 계단을 팍팍팍팍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그게 체감이 되실 거니까 지금 녹한다가 PLC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위치에 있지만 나중에 ST 언어를 사용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예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상황이 역전이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자, 그리고 이번 녹한다는 아두이노 하던 사람이고요. 이제 PLC를 아두이노 C 언어를 베이스로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PLC 영역에 침투를 하면 과연 그게 얘가 어떻게 해석을 해내겠는가? 그게 이 시리즈의 중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LC를 정석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레더 로직과 ST 언어 두 가지가 있는데 레더 로직은 와 잘된다 이렇게 하고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하고 넘어가고 내일
ST 언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메인 언어로 할 거니까 좀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메인 언어로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검색을 해보시면요. ST 언어, 이게 PLC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ST 언어도 이 경우는 이렇게 쓴다. 뭔가 우리 저 C 언어나 대부분의 랭귀지 보시면 책에 보면 정형화된 그 어떤 순서가 있어요. 뭔가 학습을 해 나가는 순서. 그리고 뭐 배열은 이런 스타일로 쓴다. 그 조건문은 이런 스타일로 쓴다 하는 뭐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한다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그 감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해내긴 할 건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렇게 구현한 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는 오늘 이번 PLC 시리즈에서는 논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간 제가 ST 언어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동만 하면 그냥 오케이.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어떤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위에 설명드렸듯이 녹한다는 PLC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PLC에 대한 용어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뭔가 오류가 있다. 잘못된 설명이 나갔다. 그러면 저도 잘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있으면 녹한다에게 좀 피드백을 주십시오. 그거는 그게 아니고 요런 내용이다. 알려주시면 제가 그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실수할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정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하이님 반갑습니다. 앱 인벤터요? 앱 인벤터는 이미 다 그 해놔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시면서 쭉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위해서 앱 인벤터라는 게 갑자기 제 라이브 방송에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앱 인벤터는 이미 제가 과거에 한 20편에 걸쳐가지고 쫙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딱딱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으쌰으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준비물이에요. 요거 LS 산전 PLC고요. LS 산전이 뭐냐? 회사 이름입니다. LS 산전. 그리고 이 제품의 두 가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첫 번째 거는 XBM-DN32H2라는 거고 두 번째 거는 XEM-DN32H2입니다.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생긴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얘가 XBM이고 얘가 XEM입니다. XBM은 얘는 라다라는 언어를만 쓸 수 있습니다. LD, 라다, 레더 로직으로만 구현할 수 있고 얘는 레더 로직 더하기 ST 언어가 가능한 약간 최신 버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제가 얘 가지고 하고 ST 언어, 내일은 얘는 ST 언어가 안 되니까 얘를 쓰겠다 그죠?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모양이 똑같으니까 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뭐 체감이 잘 안 되시겠지만 하여간 이게 약간 구버전, 요게 이제 약간 신버전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 주흠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겁니다. 요거 아이오링크라고 돼 있네요. 요걸 아이오링크인데 요거는 이 회사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요런 거를 또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원액트라고 하는 회사고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종류가 많다는 얘기는 얘하고 궁합을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겠다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제가 찾아놓은 이 모델 남바를 잘 보시면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질 거예요. XTB40H라고 된 거를 삼원액트 거기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이거 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 사이를 연결하는 요 연결 커넥터도
요 회사 제품일 거예요. 삼원액트 제품일 겁니다. 그래서 C40HH15PH XBI 연결 커넥터도 같이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한 세트를 딱 구입을 하신 다음에 여기 T/B 측이라고 된 거 보이죠? 요거 여기다가 꽂으면 되고 반대쪽을 여기다가 꽂으면 되는 겁니다. 아, 연결하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딱딱 꽂아주시면 아두이노의 GPIO가 여기 저 CPU에 있는 GPIO가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단자대의 규격에 맞는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그냥 그게 답니다. 나는 여기다가 꽂아 쓸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거 구입 안 하고 여기다가 꽂아 써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 요런 어떤 체계적인 제품이 있다는 얘기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요런 것들을 이렇게 꽂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쓰려면 반드시 얘를 활용을 해가지고 딱 그 결박을 튼튼하게 고정을 해가지고 써야 된다. 뭐 그런 규칙이 뭐 우리는 몰라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일단 최소 준비물이다. 자, 지금 보신 화면 같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PLC 본체에 보시면요. 요 조금 전에 여기 입출력 단자 쪽에 IO-링크라는 거를 연결을 했고, 그리고 얘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나중에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제어를 할 거예요. 여기 랜 포트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컴퓨터 인터넷 쓸 때 꼽는 그거 있죠? 커넥터? 그거 여기다가 꽂으면 얘도 인터넷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제어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후반부에 나올 내용이니까 기대감만 가지시면 되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 RS232와 RS485 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 통신이죠, 그죠? RS232 통신하고 RS485 통신이 되는데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모드버스 통신으로 얘를 제어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여기다가 연결되는 거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달린 HMI 같은 게 여기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RS232 포트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디바이스가 하여간 얘를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겠다, 그죠? 크게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와이파이 쓰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PLC는 이더넷, 유선 인터넷을 말하는 겁니다. 유선 인터넷 되고 RS485와 RS232 통신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요거 인터페이스 단자대 IO-링크라는 거 요 IO 어드레스라고 된 요 밑에 보이는 거 있죠? 요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눈독을 좀 이렇게 들여두면 좋을 것 같고요. 소두뱅이님 반갑습니다.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원 배치를 위한 준비물, 요거는 제가 산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무조건 들고 나오는 키워드인데요. 먼저 터미널 블록하고 여기 쇼트바, 콤몬바라는 게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콤몬바고, 터미널 블럭은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걸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세로 방향으로 서로 간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끝에 제가 위아래로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두 개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로 방향끼리 일자 방향으로 지금 이게 선을 연결하면 그 선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모든 단자를 그러니까 분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녹한다가 24V 아답터가 있습니다. 220V를 24V로 바꿔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24V 플러스와 24V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얘를 PLC에서 다양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써야 돼요. 24V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저기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을 여러 개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내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터미널 블럭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근데 요 세로 방향으로밖에 연결이 안 되니까 분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콤몬바라는 걸 쓰는 겁니다. 요 콤몬바는 터미널 블럭에 있는 모든 핀을 그냥 쇼트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쇼트바인 거예요. 요 위에다가 개수에 맞게 딱 구입을 해가지고 쇼트바를 딱 꽂아주시면 여기 있는 모든 핀이 하나의 접점으로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4V 한 가닥을 여기다가 꽂아주고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꽂아서 상호간에 콤몬바를 다 연결을 해 놓으면 왼쪽에 있는 거는 24V 플러스를 분리를 해낼 수 있고, 오른쪽은 마이너스를 분배를 해가지고 쓸 수 있겠다,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쓸 건데, 저는 요렇게 된 거를 아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요거 SMPS입니다. SMPS 맞나요? 빨간 선이 220V에서 24V로 바뀐 거고, 까만 선이 마이너스예요. 빨간 선 플러스, 까만 선 마이너스. 그게 요쪽으로 꼽혀가지고, 여기 보시면 저 쇼트바 보이죠, 그죠? 요 쇼트바들이 상호간에 이렇게 연결이 됨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위쪽 단자, 요 위쪽에는 전부 24V 플러스고, 요 아래쪽에는 24V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좋겠다, 그죠? 제가 회로도도 그런 식으로 그려드릴 건데요. 하여간 24V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여러 갈래로 분리를 한 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분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얘는 핀 하나하나마다 무슨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터미널 블럭이라고 지금부터 부를 건데, 전원만 담당하는 거고, 얘는 하나하나가 뭔가 PLC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쇼트바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전원을 분리하겠다, 그런 이상한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범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이 터미널 블럭은 방금 출석 체크하신 범준님께서 녹한다에게 투척해 주신 물건입니다. 자, 다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네요. 자, 저는 여기 위에 연결하면 전부 다 24V 플러스고, 여기 연결하면 전부 24V 마이너스니까 화면을 보실 때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위쪽에 있는 요 까만 게 SMPS 220V를 24V로 바꿔주는 녀석이고, 그거를 요 터미널 블럭에 연결해 가지고 24V를 여러 개 분리를 해서 쓰는 개념이다. 됐죠? 자, 그리고 PLC에다가 전원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요 PLC 본체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하얀 색깔, 뭔가 이 좀 허접하게 하얀 색깔 뭔가가 붙어 있는데, 아마 그 제품을 구입을 하면 전원이 필요하니까 요 커넥터도 같이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얘가 그 제품에 포함이 된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요렇게 된 커넥터가 아마 동봉이 돼 있을 겁니다. 하얀 색깔 3핀 커넥터고요. 파란 선, 까만 선, 빨간 선 세 가닥이 있습니다. 파란 선은 사용 안 할 겁니다. 파란 선은 제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놨다, 그죠? 빨간 선이 플러스고 까만 선이 마이너스인데 24V가 공급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3핀 커넥터를 여기 꽂아주시고, 여기 지금 24V가 나오잖아요, 그죠? 까만 선을 마이너스 쪽에 꽂아주고, 이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죠? 지금 PLC 본체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PLC 본체에다가 24V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일단 전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PLC 얘는 컴퓨터 USB 조금 있다가 연결할 건데요. 코드 올려야 되니까 그 USB 선은 이 녀석 전원 공급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요거를 연결해줘야 전원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딱 이게 요 PLC에 전원 공급하는 선이니까 딱 이제 이렇게도, 지금 이 터미널 블럭은 전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 SMPS의 그 선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요 콤몬바가 연결된 터미널 블럭에 왼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게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플러스 쪽에서 빨간 선, 마이너스 쪽에서 까만 선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꽂아주면 PLC에 전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IO 링크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출력을 하려면 전원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IO 링크라는 건 뭐였느냐? 조금 전에 얘 말하는 거예요. 요것도 핀이 총 40개거든요. 40개의 핀 중에 요 중간점하고 끝에 있는 핀은 저 공통으로 뭔가 사용되는
기본적으로 전원을 넣어줘야 되는 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전원을 넣어줘야 되는 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딱 반 잘라가지고 둘, 넷, 여섯, 여덟, 10개. 둘, 넷, 여섯, 여덟, 10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면상에서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다 못하면 또 내일 해도 되니까요. 천천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줄은 A부터 해가지고 숫자가 쭉 올라가서 20번까지 있고, 위에는 B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20번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둘, 넷, 여섯, 여덟, 10칸, 위아래로 10칸인 부분이 입력이에요. PLC의 입력단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는 출력단이에요. 그러면 입력핀하고 출력핀에 공통 단자를 전원핀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게 연결하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이 되면 그냥 아예 플러스는 여기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여기 연결하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요. 아이 너무 작다. 지금 입력단에 연결해줘야 되는 게 저 여기 크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아이오링크에 입력단과 출력단에 전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럼 그때 입력단에 보면 input COM이라고 된 데다가 뭔가를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input COM에 뭔가를 연결해야 하는데 24V 플러스를 연결할 수도 있고 24V 마이너스를 연결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거는 이제 네가 그 연결한 데에 따라서 제어 신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쓰고 싶은 대로 연결해가지고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24V 플러스를 연결했을 때하고 24V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을 때 입력단에 연결되는 뭔가 센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녀석이 연결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수 센서는 요 인풋 콤에다가 24V 플러스를 연결해줘야 작동이 되는 센서도 있고 마이너스를 연결해줘야 작동이 되는 센서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인풋 콤이라는 요 단자가 뭔가 딱 하나밖에 그 방식이 없으면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를 연결하십시오, 마이너스를 연결하십시오, 그렇게 딱 돼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input COM이라는 거에 아무거나 연결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면상에 딱 요 input com이라고 된 요 자리에, 그리고 input com 위아래 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터미널 블럭상에 A10번에다가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A10번이라고 된 부분에다가 24V 마이너스를 지금 달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B10번 단자가 또 있거든요. 인풋컴이 두 개가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위에 연결하냐 아래쪽에 연결하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10에다가 연결하나 B10에 연결하나 그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걸 여기 적어놨겠습니까? 두 개 동시에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연결하면 된다. 그리고 출력단에도 보시면 출력단에는 두 개를 연결해 줘야 돼요. P라고 된 거하고 P인가 F인가 뭐야 이거? P네. P라고 된 거하고 COM이라는 거 두 개를 연결해야 됩니다. 출력단에는 그 P와 COM 두 개를 연결해야 하고 아래와 같은 방식이 있다. P에다가 24V 플러스를 연결하는 방법하고 COM에 24V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방법. 케이스 1. 그리고 P에 24V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COM에 24V 플러스를 연결하는 방법. 이 두 가지도 조금 전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출력단에 연결될 파일럿 램프나 릴레이의 연결 방식이 달라진다. 얘는 입력단에는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버튼과 센서 같은 것의 연결 방법이 달라진다. 입력이라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누름 버튼하고 뭐 저 금속이 검출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센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입력단에다가 연결할 건데 그 연결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연결 방법은 녹한다는 요 연결 방법을 이제 기준으로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지금 A19번에 A19번이나 B19번이나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다가 24V 플러스를 연결할 거고요. 그리고 저 마지막에 있는 핀은 20번이에요. A20번 혹은 B20번 핀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겠다 이 말이죠. 아씨 어디 적어놨지? 이거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A10하고 A20에다가 마이너스를 꽂아주면 되는 거고 A19에다가 24V 플러스를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어디다가? 아이오링크에다가. 아이오링크가 뭡니까? 제가 계속 처음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오링크예요. 제가 계속 지금부터는 아이오링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이오링크의 터미널 블럭에 전원이 연결된 터미널 블럭에서 아이오링크에 해당되는 지점에 24V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가지고 연결하면 되겠다. 인지되시죠? 뭐 가지고 연결하지? 짧게. 자, 이 선 만드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 거니까요. 좀 기다려 주세요. 모든 것은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녹한다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모든 게 다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순서가 막 꼬일 때도 있고 뭐 그런 게 또 라이브 방송의 묘미 아닙니까, 그죠?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 됐다. 영희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상에서 A10이라고 된 포지션에 점퍼 케이블을 하나 쑥 밀어넣고 점퍼 케이블이래. 선을 하나 쑥 밀어넣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연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4V 마이너스를 딱 꽂아줍니다. 그 다음 여기 요 지점입니다. 19번 여기다가 선을 하나 쑥. 그리고 웬만하면 플러스는 빨간 선을 쓰고 마이너스는 까만 선을 쓰십시오. 웬만하면. 그럼 나중에 확인하기가 쉽잖아요. 자, 제일 마지막 밑에. 자,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PLC 자체가 고가기 때문에 냅다 구입해가지고 이거를 따라 하실 분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볼만 하죠. 그럼 아이오링크에 기본적으로 전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버튼이나 램프나 우리가 쓰고 싶은 거 연결해가지고 이제 PLC 가지고 제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PLC의 기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PLC의 기본 상태. 자,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 이거 작성된 거를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자료가 업데이트 됩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아이오링크에 일단 얘부터 집어넣고 아이오링크에 그 입력단과 출력단의 전원 연결 뭐라고 쓰지? 아이오링크에 전원을
배치하는 방법.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요거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이니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그 어드레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입력단에 16개의 접점이 있고요. 그 접점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접점이 있고 출력단에 16개의 접점이 있다. 입력단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나중에 PLC 가면요. 어드레스가 나오는데요. 그 어드레스 표기하는 방법이 P 랄랄랄라 이게가 이런 부분이 PLC를 어렵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어드레싱 하는 부분이 얘가 기본 단위가 워드라는 단위예요. 워드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6비트짜리 변수고 아두이노에서는 그거를 unsigned int라고 부르고 uint 16t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1번 컴퓨터는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비트라고 부른다. PLC는 PLC 주소의 최소 단위는 워드라고 부르고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16비트라는 건 뭡니까? 0 또는 1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숫자 자리가 16개가 있다는 거예요. 16개에 붙어 있는 거를 하나의 워드라고 묶어서 하나의 워드라고 부르고 그 워드의 주소는 P0000, P0001 이런 식으로 1씩 늘어난다. 그럼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느낌이 요 P0000이라는 게 일단 어딘가 PLC 내부의 메모리의 주소입니다. 이 주소예요. 메모리 주소입니다. 그럼 P0000이라는 게 16비트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P00000의 16비트의 값이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P0001에 또 그 16개의 비트가 들어있겠다 그죠?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나중에 또 차차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 PLC의 메모리는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뭐 P 영역, M 영역, 뭐 K 영역 등등 파티션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파티션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눠져 있다라는 의미로 파티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PLC의 입력과 출력 접점의 주소는 P 영역에 배치되어 있다. 자, 그리고 6번 PLC의 입력이 조금 전에 제가 16개의 접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16개의 접점이 입력 16개의 접점은 P0000의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7번 PLC의 출력 16개의 접점은 P0002의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자,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6번, 7번에서 할 내용은 제가 100% 확신을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아시는 분은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일단 피드백을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드레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8번 P0000에 16개의 접점이 들어있는데 그것의 주소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한 자리를 비트를 어드레싱 할 때는 한 자리를 더 씁니다. 요거는 워드 단위의 주소고요. 숫자 4자리가 들어간 거는 워드 단위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P0000까지는 워드의 주소고 제일 마지막에 한 자리를 더 쓰는 게 이제 비트를 어드레싱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P00000부터 P 16진수 표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0000F까지 16개의 접점이 입력 접점이다. 그럼 여기 요 뒤에 F는 16진수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상당히 심오하죠. 요걸 알아야 우리가 PLC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1, 2, 3, 4, 5, 6, 7, 8, 9까지 10진수고 16진수는 12A입니다. A, B, C, D, E, F. 그러면 요게 총 16개예요. 셀라 보면 16개입니다. 아, 그러면 P00000이라는 요 5개의 주소에다가 우리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하이라는 신호, 하이 신호를 걸어주면 출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 로우 신호를 걸어주면 출력이 로우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 잘 기억해 보세요. 출력단에 아까 P하고 COM에다가 전원을 24V 마이너스를 그 IO 링크에다가 어떻게 제가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게 반대로 연결되면 로우 신호에 그 램프가 켜질 수도 있고 하이 신호의 램프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어떻게 거기다가 전원을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다만 이 신호가 로우 신호, 하이 신호라는 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연결을 IO 링크에 전원을 어떻게 연결했냐에 따라서 그거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지금 노칸다가 연결한 방식에서는 PLC에서 저 P0000이라는 메모리에 저 주소에다가 하이 신호를 보내주면 출력단에 뭔가 전원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되겠네요.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단 16점이 구성이 되겠고, 자 출력단은 여기가 2로 됩니다. 요 자리가 다 2로 된 게 출력이에요. 요렇게 입력 16개, 출력 16개 어드레스가 있고, 그 어드레스가 요 IO 링크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요. 제일 밑에 왼쪽 제일 밑에 있는 그 부분이 이거 왜 1이라고 써놨지? 0입니다. 0. 0부터 0부터 시작을 해요. P00000이 요 지점이고 하나 지그재그로 갑니다.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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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 그러니까 요 지점이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입력 접점의 최고 끝 지점 P0000F 지점이에요. 됐죠? 그리고 출력단에는 자 여기 A11부터 출발해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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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 요 지점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지점의 주소가 P0002이고 요 지점이 P0002F입니다. 요게 이제 인지가 되면 좀 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PLC의 이거 아두이노로 치자면 핀 번호 같은 겁니다. 아두이노의 핀 번호 지금 이런 상황하고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P20 출력단의 제일 첫 번째 거잖아요. 요 자체가 그냥 핀 번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디지털 라이트 요 핀 번호에다가 하이 해주면 저 핀에 출력 하이가 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우 해주면 로우가 걸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에 0번 핀, 1번 핀, 2번 핀, 3번 핀부터 13번 핀까지 있고 아날로그 0번부터 5번 핀까지 있잖아요. 그게 PLC에서는 요런 표기 방법을 쓰더라. 딱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다. 요 부분 이해를 하시기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요만큼을 또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PLC에서 입출력 어드레싱 하는 방법. 어렵죠? 만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녹한다가 이끌어 나갈 내 맘대로 PLC 시리즈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할 거냐면 지금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제일 위에 부분이 오늘 벌어질 일입니다. 어떻게 지금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레더라는 언어를 가지고 버튼과 램프 제어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한 요 정도까지 하고 내일은 ST 언어 가지고 뭔가 제어하는 시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ST 언어는 제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타이머도 사용을 해보고 뭔가 반복 작업 같은 것도 수행을 해보고 그리고 서버 스텝 모터 같은 것도 한번 제어를 해보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볼 거고요.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두 개는 사실 노칸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왜 이 두 부분을 지금 하냐면 어쨌든 간 PLC에 반복되는 지금 태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반복되는 작업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걸 입력을 해주려면 기본적인 코딩이 돼야 되니까 그 기본적인 코딩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이 PLC 시리즈의 본질은 요 아래쪽에 있는 그 보라색으로 된 요 부분이 이 시리즈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PLC를 원격으로 제어하는데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작동되고 있는 저 PLC를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원격으로 제어를 한다거나 RS23이나 RS485로 연결을 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어를 할 때 지금 노칸다가 다루는 제어를 할 수 있는 툴이 두 개가 있습니다. C샵이라는 C샵 윈폼이라는 거와 노드레드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프로토콜이 요 LS 산전에서 자기네들의 자사의 프로토콜도 있고 모드버스 프로토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가지고 연결 방식이 RS232와 RS485다. 아니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런 두 가지 컨디션하고 제어하는 주체가 C샵 윈폼이다. 노드레드다. 하는 두 개의 컨디션.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LS 자체 프로토콜이다. 모드버스 프로토콜이다. 요 모든 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세제곱의 경우의 수,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경우의 수를 전부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RS232를 C샵 인폼에서 모드버스 프로토콜로 얘를 제어를 한다. 근데 이 제어를 한다라는 개념이 외부에서 얘를 켰다 껐다 이런 제어가 아니에요. PLC는 그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어하는 코드는 PLC에다가 레더나 ST언으로 집어넣어주고 그 녀석을 켰다 껐다 하는 원격 제어와, 그리고 얘가 자동으로 뭔가를 제어를 할 때 생기는 어떤 센서 값이라든지 아니면 몇 번 지금 이 작업을 수행했다라는 그런 값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원격 제어하는 쪽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할 것인가. 그런 게 원격 제어고, 그럼 이것의 또 연장선상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우리 저 대부분의 공장이 산업 현장에 가보시면 아두이노 쓰는 데 없잖아요. 그죠? 아두이노 쓰는 데는 아직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저런 PLC 같은 게 산업 현장에 쫙 대한민국 전국에 쫙 다 퍼져가지고 PLC라는 거에 뭐 레더든 뭐든 간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공장이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좀 그런 산업 현장을 요새 그걸 무슨 용어로 하죠? 스마트 팩토리라 부르나요? 하여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을 IoT 개념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IoT라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공장 제어하는 거를 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스마트 팩토리도 다양한 컨셉이 있겠죠. 그 중에 일단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이거라고 한번 해보죠. 외부에서 그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PLC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기계를 저 스마트폰 가지고 제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걔를 켰다 끌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지금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범주님이 뭔가 의견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확신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그 예제를 돌려볼 때 사용한 주소가 P0000하고 P00020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소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은, 잘 보세요. 이 주소가 어드레싱 방법이 0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녹한다는 비트는 8비트 단위로 되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는 무조건 8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여기가 1로 폴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쭉쭉쭉쭉쭉쭉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요 자체가 16비트로 올라가는 방식이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40개 그 입출력 단 16개의 16점을 모두 다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앞에 거만
오늘 본 예시에서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 PLC 연결하는 거 다 끝났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적인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XG50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LS 산전에서 공짜로 제공해주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요거 가지고 PLC에다가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주소로 딱 들어가시면 제가 딱 찾아놨습니다. 요거 XG5000 다운받는 경로 찾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구글에다가 아무리 쳐도 안 나오길래 계속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찾아졌어요. 그래서 요 주소를 딱 들어가셔서 여기 XG5000 소프트웨어라고 된 거 보이죠? 누르시고 여기 영어 괜히 영어로 된 거 하지 마시고 요 국문으로 된 거 대한민국 회사니까 국문으로 된 그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고요. 자, 설치를 해가지고 딱 실행을 하면 얘가 XG5000입니다. 조금 있다가 얘 가지고 이제 코드를 구현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요 타이밍에 자, 이제 녹한다와 함께하는 연결선 만들기를 한번 한 세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이 있어야 되겠죠. 선도 보면 뭐 그냥 일반 그 전선, 산업용 전선 이렇게 치면 뭐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얘를 우리가 뭐 어떤 용도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신호 용도로 쓴다고 할 때 지금 저 채팅해 주시고 있는 범준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저한테 제공을 해 주셨는데 그냥 그거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1.5 그 뭐죠? 요 뒤에 붙는 영어가 있는데 SQ인가? 1.5 SQ 맞습니까? 1.5 SQ짜리 선을 일단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다양하게 빨간 선, 까만 선, 노란 선, 파란 선, 기타 등등 줄줄줄 구입을 하셔가지고 스퀘어라고 하네요. 1.5 스퀘어. 그러니까 이게 둘레가 1.5mm다. 그런 개념인가요? 하여간 선의 규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 연결할 수 있는 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IO 링크는 무조건 이 나사로 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체결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U자 모양으로 생긴 이거 이름이 U 터미널인가요? 요런 모양이 필요한데 요거는 그냥 뭐 산업용 단자 뭐 이런 식으로 치시면 나올 건데 얘가 중요한 건 3mm짜리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4mm짜리 사시면 여기 안 들어갑니다. 타이트합니다. 3mm짜리여야 이게 톡이 여기 딱 맞아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3mm짜리하고 4mm짜리하고 보시기에 크기가 1mm 차이 난다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4mm짜리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3mm짜리여야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3mm이면서 1.5짜리 선이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을 사셔야 되겠죠. 여기 1.5짜리 선이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U자 터미널을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는 이 터미널 블록 간에 U자 터미널로 양쪽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막대 형태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I 형태의 저 터미널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라이버로 조아서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딘가에 쑥 집어넣어서 또 드라이버로 결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물려서 결합하는 방식이 있고 그림으로 하자면 이렇게 터미널 블럭이 있는데 요 위쪽에 나사가 이렇게 있고 나사를 돌리면 얘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요런 길쭉한 거를 요 안으로 이렇게 쑥 집어넣어 가지고 나사를 이렇게 내려 가지고 이렇게 쭉 결합하는 방식. 그러면 여기 쑥 집어넣는 거 있죠? 그게 I자 모양으로 된 이런 터미널이 또 있어요. I자 터미널. 그리고 그런 형태를 사용을 할 때는 범주님이 이런 형태보다는 얘를 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름은 뭐였죠?
아, 이게 펜홀 터미널인가요? 자, 아무튼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선을 한 개만 딱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쪽은 U자 터미널, 한쪽은 요거 그 일자로 된 거, 요거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런 것들을 우리가 쓸 때는 전용 공구가 필요해요. 모든 것은 딱딱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의 공구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의 공구. 자, 먼저 선을 자르고 피복을 벗기는 요게 필요합니다. 요거 정확한 이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써주십시오. 요거 선을 자르고 피복을 벗기는 공구 필요하고, 자, 그리고 압착기가 두 종류가 필요한데요. 요게 저 U자 터미널을 압착하는 압착기고, 요게 요거 보셨던 거, 요 페놀 터미널이라는 거를 압착하는 압착기입니다. 두 개가 용도가 다르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고, 요 선을 피복을 좀에 벗겨줍니다. 얘는 조금만 벗겨도 돼요. 얘는 조금 더 길게 요 안으로 쑥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U자 터미널은 한 3mm 정도만 벗기겠습니다. 3mm 정도 조금만 딱 벗겨주시고, 그리고 요 I자 터미널은 조금 길게 벗기겠습니다. 한 5mm 정도 조금 더 길게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흩어지지 않게 이렇게 딱 말아주시고, 자, U자 터미널을 잘 보시면 얘가 좀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압착기에 들어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압착기가 딱 벌려 보시면 설명하기가 어렵다. 압착기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 둥그란 부분이 있고 위에 뾰족한 부분이 있죠. 요 부분에 1.25라고 된 부분에 지금 압착 단자를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을 건데요. 볼록한 부분하고 위에 이렇게 아래쪽에 움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뭐라고 지금 제가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그란 부분을 B, 뾰족한 부분을 A라고 할게요. 뾰족한 부분을 A, 동그란 부분을 B라고 할 때 들어가는 방향이 동그란 부분이 요 하단으로 가고 뾰족한 부분이 A, 요 방향을 되도록 얘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5라고 된 부분에 딱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요 위에 있고, 동그란 부분이 B에 가도록 요렇게 얘를 딱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딱 이 상태로 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면상으로 보일라나 모르겠다. 딱 요 상태. 요 평평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고 뾰족한 부분이 요 위쪽으로 가도록 요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아까 피복을 깐 부분을 싹 집어넣고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눌리는 거예요.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따다다닥 소리가 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꾹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놓으면 이렇게 압착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압착이 됐으니까 당겨도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요까지 해두면 나중에 막 연결하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막 서로 다일 우려가 있으니까 뭔가 커버 같은 게 있어요. 얘도 이름 뭔지 까먹었습니다. 요거도 같이 구입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반대쪽에서 쑥 집어 넣으셔가지고 상호간에 쇼트가 나지 않도록 절연 튜브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쑥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요 절연 튜브의 색깔을 가지고 용도를 구분해도 되겠다, 그죠? 나중에 뭐 여기다가 뭐 하얀 색깔은 무슨 용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깔이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반대쪽 가겠습니다. 반대쪽은 압착기가 달라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눌리면 쟤가 벌어집니다. 요렇게 요 안에다가 얘를 그냥 끼우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얘는 어느 정도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힘을 안 주고 딱 요렇게 넣어주시고 요 안으로
잘 모아진 선을 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쑥 집어넣고 들어갔나? 쑥 집어넣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되죠. 얘는 절연 튜브하고 같이 결합이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만 하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쪽은 U자, 한쪽은 I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연결선은 양쪽이 다 U자인 걸로 해가지고 연결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또 이 사용하는 터미널 블럭이 형태에 따라서 선을 모양을 바꿔줘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쭉 선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선을 만드냐? 저처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 몇 개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양쪽이 다 U자인 걸로 이렇게 딱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쓰면 되겠죠.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한 개 남은 게 있습니다. PLC의 전원을 조금 이따가 공급을 해주되, 얘가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야 그 코드를 넣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어디 있느냐? 요거 창문을 열어다오. 창문을 열어다오 하면 창문이 딱 열리면서 요 USB 연결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USB를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USB 선이 제품 사면 동봉이 돼 있는 건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USB가 필요하니까 동봉 안 돼 있으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얘를 뭐라 부르더라? 미니 USB인가? 마이크로 USB하고 다른 거예요. 마이크로 USB는 뭐냐면 옛날에 그 안드로이드 폰 충전할 때 사용하던 5핀 그 케이블이 마이크로 USB고, 얘는 마이크로 USB 아니에요. 미니 5핀이라네요. 미니 맞네요. 그러니까 얘 좀 다른 거고, 아두이노 나노에서 사용하는 커넥터일 겁니다. 아두이노 나노. 하여간 컴퓨터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래 가서 컴퓨터에 꽂아주기. 자, 여기까지 해서 개발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전원 공급 안 할 거고요. 이제 얘네 두 개를 또 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나왔다 그죠? 요거를 제가 지금부터 누름 버튼이라 부르겠습니다. 누름 버튼. 그리고 얘를 파일럿 램프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만 좀 시간을 주세요. 이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나사가 어디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씨 어디 갔지? 여기 그냥 이거 빨간 초코구나. 필요 없구나. 죄송합니다. 잠깐 좀 착오가 있었네. 됐네. 자, 누름 버튼, 파일럿 램프.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일단 얘를 뒷면을 뒤집어 보시면요, 구조를 잘 보세요. 제가 이걸 누르면 빨간 색깔 막대기하고 녹 색깔 막대기가 뿅뿅뿅뿅 튀어나오죠, 그죠? 이거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제품이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기호를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제일 싼 건데, 요 보시면 녹색깔이 NO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NC입니다. 녹색이 NO, 빨간색이 NC. 그리고 녹색 쪽에 요 나사 쪼우는 게 두 개가 있고, 빨간 쪽에 나사 쪼우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두 개가 벌럭벌럭 튀어나오는데, 녹색이 NO고 빨간색이 NC인데 녹색 쪽에 두 개가 있고 빨간색 쪽에 두 개가 있고, 요 두 개를 접점이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접점. 요거 두 개도 접점입니다. 그 다음 램프는 참고로 버튼은 극성이 없고 파일럿 램프는 극성이 있어요. 요 크기를 쭉 확대를 해보시면 보일라나 모르겠네. 여기 위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죠, 그죠? 시그널 램프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24V 마이너스 24V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4V 파일럿 램프예요. 파일럿 램프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24V용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해주면 물론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주면 불이 켜지는 거다. 그리고 얘는 버튼을 눌렀을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눌려졌다 안 눌려졌다를 감지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PLC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버튼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눌렀냐 안 눌렸냐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PLC 입장에서는 누른 버튼이 입력 포트에다가 연결이 됩니다. 입력단에다가 연결이 돼야 되고, 램프는 PLC가 켤지 말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출력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웃풋 쪽에다가 얘를 꽂아줘야 되고, 얘는 인풋에다가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다시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미지를 딱 준비를 해놨는데요. 녹색이 N오고 빨간색이 NC라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누른 버튼이에요. 누른 버튼이에요. 자, 그러면 요 NO라고 된 거에 접점이 두 개가 있는데, 접점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자, 누른 버튼을 누르면 NO의 두 개의 접점이 서로 달라붙는다. 누른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으면 NC의 접점이 서로 달라붙는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NO 쪽에 두 개의 아까 나사가 있었잖아요. 걔네 두 개는 평소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버튼을 누르면 그거 두 개가 딱 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버튼이라는 거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옛날에 초등 교과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그림 한번 보셨을 겁니다. 요 그림. 스위치죠, 그죠? 사람이 손가락 가지고 물리력으로 얘를 꾹 누르면 요 금속이 접점 두 개를 쇼트를 시켜가지고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스위치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가 접점이고 여기가 접점인데 지금 누른 버튼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NO는 평소에는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르면 얘가 이렇게 쇼트가 돼가지고 두 개의 접점이 달라붙는 거다. 그러니까 저 그림상에는 NO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NC는 뭐냐면 평소에는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누르면 접점이 떨어지는 거를 NC 접점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러면 왜 NO하고 NC가 나눠져 있느냐? 그거는 뭐 마찬가지로 네 제어 방식에 따라서 써라 이 말이겠죠. 너의 제어 방식에 맞춰가지고 써라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자, 저는 오늘 요 NO라고 된 접점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얘는 파일럿 램프는 극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주의. 극성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이 정해져 있다. 녹한다는 24V짜리 파일럿 램프를 구입했다. 교류로 작동되는 애도 있습니다. 220V로 작동되는 것도 있고 5V는 모르겠고 12V짜리도 막 있고 막 그러니까요. 24V라고 된 거를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극성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직류용일 때 됐죠? 자, 일단 잠깐 한숨 쉬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힘들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PLC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모든 PLC 자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유지.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금만 쉬고. 힘들다. 자기유지가 이거 왜 필요하다고 이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어필을 해야 좋을까요? 이거는 약간 프로그램 감각이 있어야 제가 왜 필요하다라는 걸 좀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이제 자기유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기유지가 왜 필요하냐라고 지금 제가 그 시청자분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자기유지는 PLC를 처음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예제이다.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 먼저 제가 요거 이전에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지고 버튼을 안 누르면 램프가 꺼지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그렇게 하려면 자, 일단 요거 예제 2번으로 할게요. 예제 2번으로 하고 자, 여기 지금 오늘 제가 5개의 예제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제 번호를 하나씩 올리고 요거보다 더 수준이 좀 더 쉬운 아주 간단한 예제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할 거는 예제 1번.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진다. 그러니까 버튼 누르면 램프가 켜진다라는 게 PLC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레더라는 걸로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이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저 접점에 어드레싱 하는 것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거를 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버튼하고 램프하고 PLC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그림은 요거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그럼 이렇게 돼 있고 버튼하고 램프가 한 개씩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버튼하고 램프가 자, 그럼 요거를 일단 우리 지금 연결 방식에서는요. 저도 좀 헷갈립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한번 확인해보고 할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뒀습니다. 버튼 24V. 제가 이거 누른 버튼부터 연결할 건데요. NO라고 된 것부터 사용을 할 거고 얘는 방향이 없어요. NO라고 된 핀 두 개가 요렇게 연결하냐 요렇게 연결하느냐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점 두 개 중에 하나를 24V 플러스에다가 연결해 줄 거예요. 맞죠? 쭉 가지고 가서 여기 저 터미널 블럭에 24V 플러스 쪽에다가 연결해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연결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인풋 단에 여기 A10하고 B10에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 방법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 접점을 입력단에 제일 처음 여기 연결할 거예요. 여기. 그리고 요 버튼 선은 보라색으로 하도록 하죠. 보라색 선. 자, 지금 버튼이 연결된 번호가 A 1번에다가 연결해 놨습니다. A 1번. 그리고 요 A 1번이라고 된 것은 PLC 내부의 그 주소 어드레싱 하자면 P0000입니다. P00000 됐죠? 자, 그 다음에 버튼 연결은 끝이 난 거예요. 램프는 어떻게 연결하느냐? 자, 램프는 얘는 24V 플러스 쪽을 24V를 연결을 해줘요. 방향이 좀 안 좋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쪽을 여기 요 아이오링크에다가 연결할 건데 아이오링크 출력단에 제일 처음 여기다 연결할 거예요. 요렇게 됐죠? 제가 구분하기 좋도록 색깔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얘는 빨간색은 무조건 플러스인 걸로 하죠. 그리고 요거는 일종의 신호선이니까 색깔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오렌지 색깔로 하도록 하죠. 왜? 자,
자, 동그란 것까지 해가지고 미려하게. 그럼 다 됐죠? 그러니까 다시 램프는 플러스를 24V를 공급을 받고 마이너스 쪽은 아이오링크에다가 연결한다. 그럼 아이오링크 쪽에서 하이를 걸어주면 램프가 켜지고 로우를 걸어주면 램프가 켜진다. 그리고 누른 버튼은 접점 두 개인데 방향 구분 없이 한쪽 접점은 24V 플러스, 다른 반대쪽 접점을 저 인풋 단에 제일 처음 연결한다. 그럼 지금 요 그 램프가 연결된 위치는 A 11번에 연결했고 요 주소는 P00020입니다. 왜 P00020인지는 앞에서 설명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끄집어내시면 되겠고요. 이건 생략하고. 네, 일단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럼 연결이 다 됐으니까 그 다음은 코드가 구현이 되면 작동이 된다 만다가 나오겠죠. 지금 할 것의 목적은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지고 떼면 램프가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PLC가 개입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24V 전원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램프가 이렇게 있죠. 램프 플러스 마이너스에 플러스 연결해주고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스위치를 누르면 전원의 공급이 돼서 램프가 켜진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굳이 PLC가 중간에 개입하는 이유는 가장 초보적인 예제를 만들고자 함이니까요. 그 목적성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요 길게 만든 거 요거 한번 써봐야 되겠네. 골드지님 반갑습니다. 자, 딱 꽂아가지고 이제 한 땀 한 땀 해보는 겁니다. 요렇게 꽂을 거니까 자, 누른 버튼과 자, 지금 NO 쪽에 연결되는 거 보이죠? 한쪽 접점은 24V 플러스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죠. 안전이 제일이니까 버튼은 한쪽을 24V, 다른 쪽을 GPIO. LED는 마이너스를 저기다 연결하고 오케이. 그럼 버튼의 반대쪽은 여기에요. A의 제일 첫 번째 여기다가 꽂아주는 겁니다. 좋아. 자, 램프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자, 플러스를 24V 걸어주고 마이너스를 여기 11번에다가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PLC 있잖아요. 요 PLC 본체에 여기 보시면 조그만한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LED 그 입력단하고 출력단 LED 16개씩 총 32개의 LED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24V 신호가 여기 입력단에 공급이 되고 입력됐다는 게 이 화면에 여기 LED가 딱 켜짐으로써 표현이 될 겁니다.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세팅이 됐으니까 SMPS에 전원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없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제가 전원을 연결했는데 갑자기 방송이 끊어졌다. 그러면 녹한다가 뭔가를 잘못 연결해가지고 두꺼비 집이 내려가서 방송이 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꽂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뭐 우리가 코드를 넣든 말든 요 보시면 자,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죠? 얘가 PLC가 버튼 눌려진 거를 지금 감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버튼 눌렸을 때 뭐 할래 하는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요 지금 램프가 켜질 리가 없겠죠, 그죠?
이제 우리 가장 초보적인 예제를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XG5000이라는 걸 어떻게 쓰는지와 관계된 내용이겠다, 그죠? 자, 프로젝트 누르시고 새 프로젝트 선택합니다. 새 프로젝트. 그럼 이제 처음부터 난간이에요. 오씨, 일단 프로젝트 이름이 무엇이냐? 프로젝트 이름은 오늘 이그잼플 1-1 하겠습니다. 오늘 1회차의 1번 예제. 그리고 파일 위치는 그냥 기본 경로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럼 여기 CPU를 고르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난간이에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PLC는 뭐냐면 요겁니다. XBM DN32H2 요거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인 경우에 CPU 시리즈를 XGB를 선택을 하고 요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XGB에 XBM H2를 선택을 딱 하면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언어가 LD에서 안 바뀐다, 그죠? 그런데 제가 내일 사용하게 될 제품은 XGB의 IEC라고 된 거 요걸 선택을 할 거예요. 요거 선택하고 PLC 종류를 XEMH2 요거 선택을 할 거예요. 얘는 LD와 ST도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죠? 내일은 ST로 하고 오늘은 레더 로직으로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 중앙 화면에다가 그 블록을 배치를 해가지고 기능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지식은 제가 일단 그 라다라는 거를 레더 로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레더 로직의 모든 것을 다 제가 아우름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딱 필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레더 로직에서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블럭이 따로 있어요. 그걸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쪽에 잘 보시면 그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 상자가 있는데 F3라고 된 부분에 요게 접점을 감지하는 부분이에요. 접점이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F9라고 된 부분에 보시면 코일이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접점하고 코일입니다. 용어가 접점하고 코일. 레더 로직에서 입력을 감지할 때는 접점을 사용하고 출력을 생성할 때는 코일을 사용한다. 지금 그 접점이라는 것은 F3이라는 게 단축키예요. F3이라는 게 F3을 누르면 쟤를 쓸 수 있다라는 말인 거고, 요 코일은 F9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준은 요거 두 개만 사용하는 거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전에 그 PLC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부터 할당해야 한다. 메모리부터 생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아두이노에서 변수를 생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변수를 선언을 해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얘 보고 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무조건 자기가 알아서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변수 생성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게 어디서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좌측에 뭔가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요 중에 변수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변수라고 된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거 화면을 좀 키울 수 있나? 되네.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거를 추가를 하는데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좀 당혹스러운 게 있어요. 당혹스러운 게 바로 있습니다. PLC에서는요, LS에서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LS PLC에서 그 디바이스라는 것은 메모리 주소이다. 저희 디바이스라고 계속 하길래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는데, 디바이스를 입력을 하세요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소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PLC에서 디바이스는 주소다. 디바이스는 주소다. 그리고 우리 주소 지금 생성할 주소는 두 개 여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기 적어놨어요. 버튼은 P0 5개, 램프는 P00020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그대로 기입을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들어가는 거는 변수의 그 이름이겠죠. 버튼 하죠. 버튼. 타입은 비트 하시면 돼요. 비트. 그리고 디바이스라고 된 부분 보이죠, 그죠? 디바이스가 뭐냐? 주소다. 디바이스는 주소다. 머리에 각인하십시오. 그럼 그때 버튼의 주소가 뭐냐? P00000 다섯 개다. 엔터, 엔터, 엔터.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램프입니다. 파일럿 램프도 비트고 P00020이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튼과 램프가 프로젝트에 변수로 등록이 된 거예요. 요까지 딱 해주시고 요 위쪽에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시면 이제 거기에 맞게 여기 그 규칙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데요. 자, 아두이노 코드하고 같습니다. 좌에서 우, 위에서 아래입니다. 좌에서 우, 위에서 아래. 뭔가 전기가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TV의 주사선 방향으로 좌측 위 코너부터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 자,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진다. 지금 버튼이라는 거는 제가 button이라는 변수로 만들어놨고 디바이스를 변수로 만들었다, 그죠? 그리고 램프는 램프라고 써놨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진다. 그럼 버튼이라는 것은 입력이고 입력은 접점으로 표기한다. 일종의 조건문 비슷하게 가면 되는데요. 그리고 램프는 출력이고 출력은 코일로 표기한다. 됐죠? 그럼 얘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요 위쪽에서 F3 부분을 눌러가지고 접점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떤 변수를 쓸 건지를 물어보는데 그게 대상이 되는 게 버튼이죠. 그럼 이 말 자체가 여기다가 딱 두면 버튼을 누르면 얘가 하이가 되고 안 누르면 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면 뭔가 막대기가 양쪽에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넘어갈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뛰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버튼을 누르면 제가 연결이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끊어져 있는 접점 두 개가 누르면 연결이 되는 개념이다. 연결이 되면 당연히 전기가 통하겠죠. 그러니까 저 지금 버튼이라는 기호에 왼쪽에는 뭔가 어떤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는 버튼이 눌려져야 신호가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눌렀을 때 1이라는 신호가 조금 있다가 지나가게 될 거예요. 눌렀다라는 하이 신호가. 그럼 눌렀을 때 코일 F 아까 뭐였지? F9 코일을 어디다가 둬도 아마 자기가 알아서 배치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칸에다가 띡 누르면 그러면 그 코일 제어 대상을 쓰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램프가 되는 거예요. 지 알아서 여기 달라붙는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요 모든 작업을 했을 때는 요 이제 다시 ESC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커서 모양으로 바꿔줘야 이렇게 눌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계속 쓰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만 일단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말 자체가 버튼을 누르면 하이 신호가 통과가 되고 안 누르면 로우 신호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통과한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이 버튼이라는 게 램프하고 지금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이 됐는데 얘가 누르고 있으면 램프에 누르고 있다는 신호가 가고 안 누르고 있으면 안 누르고 있다는 신호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두이노로 그러니까 아두이노로 생각하는 게 더 어려운 건가? 자, 4번 버튼을 누르면 하이 신호가 생성되고 안 누르고 있으면 로우 신호가 생성된다. 그러면 하이 신호는 램프를 켜라는 신호이고 로우 신호는 램프를 끄라는 신호이다. 그럼 이게 지금 일맥상통한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하이 신호가 반대쪽으로 가고 램프에 하이 신호가 들어가면 램프가 켜지는 겁니다. 버튼을 안 누르면 로우 신호가 지나가고 램프에 로우 신호가 그대로 때려 박히면 램프를 끄라는 거니까 결국 이 배치는 버튼을 누르면 램프를 켜고 떼면 램프를 끄라는 거와 같아요. 그럼 요거까지 하면 코딩이 완성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레더 로직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반드시 AND를 붙여줘야 됩니다.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블록 배치를 마친 다음 AND 블록을 제일 하단에 집어넣어 줘야 한다. 자, AND 블록은 다음 칸 선택하시고 F10을 딱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요 응용 명령에 AND라고 치면 나온다, 그죠? 확인 누르시면 이게 완성된 프로그램이에요.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진다.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진다. 그럼 이거 업로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PLC에 전원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 온라인 누릅니다. 이 과정도 어딘가 써놓으면 좋을 것 같네. 뭐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시겠죠? 온라인 누르시고 접속을 누르면 지금 컴퓨터가 USB로 PLC하고 이제 접속을 하는 거예요. USB로 지금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접속 끊기라고 바뀌었다는 거는 지금 커넥트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쓰기 버튼을 눌러요. 뭐겠습니까? 컴퓨터에서 짠 이 레더 코드를 PLC로 집어넣겠다 이 말인 거예요. 쓰기. 그리고 별다른 거 없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런으로 가 있냐? 자, 다시 자, 쓰기를 누르시면 프로그램이 방금 쏜살 같이 들어갔다, 그죠? 자, 그리고 요런 것들 세세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 하다 보면 연결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접속한 상태에서 이 XG5000이라는 프로그램이 PLC에 접속한 상태에서 원격으로 런 시키거나 스톱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PLC 자체에서도 그 스톱하고 런을 바꿀 수 있는, 스위칭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방금 에러가 나타난 게 뭐냐면 이 PLC 본체 자체에 그 런이 돼 있는 거예요. 운전 모드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자, PLC는 본체는 스톱 모드로 해두고 XG5000에서 원격으로 런을 할 거냐 스톱을 할 거냐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기다가 한 꼭다리 집어넣어 놓도록 하죠. 자, 6번 PLC 본체에 런과 스톱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일단 스톱 위치에 가져다 둔 다음 XG5000에서 원격으로 런 혹은 스톱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본체 자체에 스톱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체는 스톱 모드. 그럼 지금 코드가 다 업로드되고 접속이 된 상태에서 여기 요 런이라는 거 보인다, 그죠? 빨간 색깔 버튼 옆에 삼각형 요거를 딱 누르면 이제 운전 모드로 원격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팅이 됐으니까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진다가 완성이 된 거죠.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진다. PLC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레더 로직이 방금 그 코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오하죠? 심오합니다. 자, 요거는 이건 일단 저장을 해가지고요. 저장을 해서 이 슬라이드에는 저장한 파일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두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다가. 그래서 방금 제일 첫 번째 한 게 이제 요거였습니다. 요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레더 요 캡처한 거는 안 올릴게요. 그 대신에 요 설명을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어렵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자, 맞다. 모니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모니터. 이거 레더에서도 되네요. 저 ST에서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자, 일단 그 방금 범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요거예요. 메모리도 추적 가능하고, 일단 우리
그 표면적으로 작동되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니터 누르시고 모니터 시작이라는 걸 누르시면 제가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지금 버튼이라는 거에 아무런 게 없으면 그냥 안 누르고 있는 거고, 누르면 뭔가 색칠이 된다, 그죠? 하이 신호가 지나가고 있는 거고, 띄면 로우 신호가 들어가는 거고, 하이, 로우, 하이, 로우. 아, 그러면 얘가 하이 신호가 간 다음에 하이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막 나중에 복잡하게 구현이 됐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기서 추적이 되겠다, 그죠? 물론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하겠지만. 일단 요거 끄고, 그 다음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디바이스 모니터라는 게 있어요. 디바이스 모니터를 딱 선택을 해보시면, 아까 디바이스는 제가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메모리는 파티션이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왼쪽에 있는 저 영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접점은 P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접점은 P 영역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요 P0000이라는 데다가 P0000에 아까 16비트로 저 버튼의 접점이 요 안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버튼을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한번 해볼게요. 뭔가 얘는 왜 바뀌지? 이거 램프구나. 뭔가 1로 바뀌었다가 0으로 바뀌었다가 하는 지점이 보이죠? 1로 바뀌었다가 0으로 바뀌었다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냐면, 여기 지금 한 칸에 적혀 있는 게 0000이 적혀 있어요. 근데 저게 16진수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0000이 0x0000인 겁니다. 16진수예요. 그리고 16진수 한 자리는 4비트입니다. 그러니까 4비트니까 16비트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디바이스 모니터라는 거에 요 한 칸이 16비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보시는 방법은 P0000이라는 어드레스를 출발해가지고 요 지점이 제일 첫, 그러니까 워드가 되는 거예요. 워드 0번, P0001, P0002, P0003, P0004다. 됐죠? 그럼 P0000이 아까 버튼 1이라 했으니까 얘를 이진수로 계산을 해보면 16개 비트예요. 1, 2, 3, 넷, 1, 2, 3, 넷, 1, 2, 3, 넷, 1, 2, 3, 넷. 그리고 요거 또는 요걸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제일 처음에 있는 거, 여기 지금 제가 버튼을 연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이걸 16진수로 계산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안 누르면 0000이고 누르면 0001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요 2칸 자리에 얘는 왜 0 또는 1이 되는 거냐? 요거는 출력단 자리예요. 출력단 자리도 마찬가지로 그 0002하고 그 다음 16비트에 지금 어드레스가 할당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에 램프가 달려 있으니까 누르면 램프가 켜지면서 1이 되고 빼면 램프가 꺼지면서 0이 되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버튼을 누르고 떼서 바뀌는 거고, 여기 적혀 있는 이 숫자는 PLC 코드에 의해서 0 또는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합하겠죠, 그죠? 누르면 램프가 켜진다. 누르면 버튼이 하이가 되었다. 1은 하이고 0은 로우다. 어렵다. 나중에 이거 메모리, 이게 비트가 아니라 워드나 뭐 인트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플로트 이런 걸로 가게 되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은 좀 쉬운 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마그마 스톤님께서 입영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굿뉴스가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면 따라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 눌렀다 떼면 램프가 켜졌다 꺼지는 그런 PLC 프로그램을 방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과정에 봤을 때 자기유지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기유지라는 것은 잠시만요. 했구나. 자, 요 타이밍에 자기유지라는 것은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걸 잘 설명했다고 그러죠? 자,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가 켜진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은 PLC 구조상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블록 코딩상에서 저거를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버튼을 그러니까 눌렀을 때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방법이 생각보다 우리 아두이노에서 쓰는 코드에서는 그거를 그냥 하이로 유지시켜주면 되는데 얘는 그게 스캔 타임이라는 게 막 있고 그래가지고 스캔했는데 버튼이 안 눌려져 있으면 또 꺼지게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일단 자기 유지라는 것은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가 켜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테크닉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 했잖아요. 결국 PLC라는 것은 어떤 이해와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쓴다라는 게 뭔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어떤 방식들을 많이 습득하고 상황에 맞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가 PLC 영역에서는 전문가다. 저는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자기유지라는 게 이제 뭔지 알아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유지라는 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금 했던 예제는 이제 끝났고 일단 자기유지 그림부터 한번 다시 시나리오부터 설정할게요. 얘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지는 거고 두 번째 버튼을 아닌가? 잠시만요. 맞네. 램프를 켜는 버튼하고 끄는 버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켜는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 끄는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즉시 꺼지는 형태로 하려면 자기 유지라는 그 패턴으로 레더 로직에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뭐 하고 있냐? 자, 연결부터 하도록 하죠. 자, 연결. 이거는 예제 2번에 대한 연결입니다. 자기 유지. 그림을 처음부터 좀 두 개를 기준으로 그릴 걸 그랬네. 자, 버튼을 두 개를 여기다가 딱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켜는 버튼 색깔은 그냥 무시해 주세요. 이거를 켜는 버튼, 이걸 끄는 버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켜는 버튼은 둘 다 한쪽 접점은 24V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24V를 쭉 이렇게 빼와가지고 연결해주고 또 여기서 빼와도 되고 요 연결된 거를 다시 점프해가지고 연결해도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24V가 연결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저는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24V 플러스를 걸어주고 켜는 버튼을 입력단에 제일 처음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끄는 버튼은 두 번째는 지그재그 방향이에요. 위쪽입니다. 그 바로 옆이 그 다음 번호가 아니라 요 위에 있는 거 요게 다음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딱 요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딱 해서 색깔을 얘는 빨간색으로 하고 얘는 보라색으로 하고 얘는 파란색으로 하고 됐죠? 그럼 요때 주소가 뭐냐면 얘는 켜는 버튼은 P0000이고 끄는 버튼은 P000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요대로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버튼이 한 개 추가가 돼야 되니까 자, 녹색 버튼으로 가겠습니다. 빨간 게 켜는 버튼, 색깔이 반대네. 빨간 게 켜는 버튼, 녹색이 끄는 버튼.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됐고. 샥샥샥샥. 여기가 아니었죠. 여기가 아니고 위쪽입니다. 위쪽이 다음 번호니까 여기다가 꽂아주시고 싹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다음 버튼도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인식이 되죠, 그죠? 요거하고 됐습니다. 자기 유지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요? 자기 유지의 정확한 용도는 지금 범주님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미 만들어진 코드는 여기 있긴 한데 요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직접 한번 다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새 프로젝트 다 세팅돼 있고 example 1-2 확인.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죠? 변수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이 두 개예요. 자, 켜는 버튼을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스타트는 지금 비트고 P00000에 연결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스톱 끄는 버튼은 P00001에다가 물려놨어요. 요 설명문에다가는 뭐 주석 비슷하게 써놔면 되겠다, 그죠? 이거는 무슨 용도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램프는 P00020에 붙어 있습니다. 인지되시죠?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자기 유지를 할 때는 메모리가 한 개 필요해요. 버튼이 램프의 현재 켜짐과 꺼짐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메모리가 하나 필요하더라. 우리 지금은 다 초보자인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런 게 필요하구나 라는 수준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P라고 된 거는 실제 실물 접점이 담겨 있는 메모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M 영역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램프의 상태를 램프의 출력 상태를 기억시키기 위한 메모리가 1비트 추가로 필요하다. 근데 P 영역은 아까 입출력에 관계된 거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M 영역의 변수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버추어 핀 같은 거예요. 가상 핀인 거예요. 실물적으로는 그 핀 번호가 그게 입출력하고 연계가 된 건 아니지만 가상의 핀이 그런 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상의 핀.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그럼 얘가 가상의 핀이 필요하고 M 영역도 어드레싱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자, M00000 위치의 1비트를 램프의 상태를 기억시키는 변수로 활용하도록 함. 제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고, 그때 자기 유지를 시키기 위한 변수 이름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메인터넌스라고 해놨네. 그냥 저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뭐라 하지? 그냥 M 하겠습니다. M이고 M이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M 말고 스타트 언더바 M이라고 붙일게요. 요것의 용도는 램프의 상태를 기억시키기 위한 추가로 필요한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것의 영역은 M00000에다가 지정을 하겠다. 그럼 얘는 가상의 버추어 핀이다. 실물 접점은 없는데 쟤를 0 또는 1로 한다고 해서 램프가 켜지거나 꺼지는 그런 건 아닌데 기억을 시키는 용도로 쓸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버튼이 이런 것부터는 이제 벌써부터 조금 꼬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외우라고 그냥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료 찾아보고 요렇게 했는데 그 결과물이 나온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습득을 해 나가시면 되고, 저는 대부분의 PLC에서 처음에 다루는 예제들 그것만 간단히 이거는 이렇게 한다
소개하는 수준으로만 하는 거니까 더 깊이 있게 하실 분들은 본인이 궁금증을 가지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찾아보시면서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더에 대한 질문은 녹화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모릅니다. 아까부터 계속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버튼을 눌렀다라는 것은 스타트 접점을 이렇게 딱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가 활성이 됐을 때 램프가 직접적으로 켜지고 꺼지는 게 아니라 그 램프를 담당하는 메모리 코일이 하이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스타트 M이라고 된 거를 하이로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요때 자기 유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스타트 M이라는 거를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그 하이로우로 저 신호를 입력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그 스타트 버튼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아래쪽에 접점을 하나 더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요 접점은 스타트 M의 스테이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요 스타트 M의 스테이트가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유지가 자기가 자기 상태를 어떻게 보면 결정을 짓는 건데, 이게 요 구조까지 오면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요, F6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요 두 개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럼 이 구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그 OR로 연결이 된 거예요. OR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걸 뭐라 하죠? 위쪽 라인과 아래쪽 라인의 접점 두 개를 연결하면 접점 두 개의 접점은 O와 관계에 있다. 그럼 이 O와라는 게 뭔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AND하고 OR 두 개가 있습니다. AND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인 게 있으면 전체 모든 결과가 거짓인 걸 말하는 거고, 두 개가 다 결과물이 참일 때만 참인 거를 AND라고 그래요.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 결과가 참인 거예요. 지금 접점 두 개가 하이로우, 트루 펄스라고 보시면 돼요. 버튼이 눌려진 게 참이고 안 눌려진 게 거짓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접점은 요 스타트 M이라는 저 변수가 하이 신호가 들어오면 참인 거고 로우 신호가 들어와서 기록이 돼 있으면 거짓인 겁니다. 그럼 요 두 개의 접점을 놓고 봤을 때 위아래 두 개가 연결이 됐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고 두 개 다 거짓이면 거짓인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스타트 버튼을 뿅 누르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뭔가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타트 버튼을 뿅 눌러가지고 스타트 M이 그와 동시에 하이가 됐어요. 스타트를 눌러서 스타트 M이 하이 신호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타트 M의 상태는 뭐냐면 하이죠. 1이잖아요. true잖아요. 그래서 요 접점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근데 얘가 먼저 실행되고 얘가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한 스캔 실행될 때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벌어진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스타트 버튼을 눌렀는데 동시에 스타트 M이라는 게 지금 하이가 된 상황과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하이가 돼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 하이가 돼버렸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인 게 있으면 전체 결과가 참이다. 그러니까 스타트 M이라는 게 이미 1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버튼을 누른 거와 관계없이 요 스타트 M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1로 만들어버리는 신호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자기 유지라 해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지금 범주님이 설명하신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 소프트웨어적인 관계에서는 그거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신호를 뭔가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유지라고 합니다. 겁내 복잡하죠?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는 거는 불가하니까 제가 지금 했던 거를 머릿속으로 곰곰이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래 얘가 없으면 조금 전에 우리 1번 예제했던 거와 같아요. 버튼을 누르면 스타트 M이라는데 그냥 메모리 공간이에요. 저장되는 그냥 공간이에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그 공간에 하이가 기록이 되고 안 누르면 로우가 기록이 된다. 안 누르고 있으면 로우가 기록이 된다. 맞다, 그죠? 근데 요게 지금 딱 박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면 스타트 M이라는 데에 하이 신호가 딱 기록이 되는 거고, 하이 신호가 기록된 상태니까 버튼을 떼도
하이 신호가 오와 관계에 의해서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true인 게 있으면 전체 결과가 true라는 말은 두 개가 연결된 끝 지점이 전체 결과가 이제 도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요거를 원만히 우리가 이 지금 벌어진 상황을 해석해 보건데,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떼는 순간 누르든 안 누르든 스타트 M이라는 거는 항상 하이라는 신호를 가진다. 그게 지금 자기 유지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까지 일단 우리 코드를 한번 작동시켜 보죠. 끝 지점에는 항상 엔드가 있어야 되고 요만큼을 자 접속을 해가지고 코드를 라이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한 다음에 런 모드 아니면 그냥 런 모드 하시면 돼요. 런 모드 이런 거를 무시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켜는 버튼이었어요. 누르면 나 뭐 하고 있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스타트 M이라는 게 램프와 지금 연계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램프는 언제 작동하느냐? 스타트 M의 상태를 가지고 와서 스타트 M하고 운명 공동체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스타트 M이 1이면 나도 켜지겠다. 그러니까 스타트 M이 2면, 물론 지금 스타트 M이라고 된 거는 생략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맞게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램프라는 게 이제 붙었다, 그죠? 스타트 M이라는 게 하이면 램프도 켜지고 로우면 램프가 꺼진다. 그럼 스타트 M이라는 게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 버튼을 누르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코드를 돌려봤을 때 우리가 예상컨대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켜는 버튼을 누르면 램프는 켜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켜져 있는 얘를 끄는 방법이 또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끄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얘가 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 접점에 또 잘 보시면 F3이라고 된 게 평상시 열린 접점이고, 반대쪽에 F4라고 된 게 평상시 닫힌 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닫힌 접점이 F3의 반대, not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거는 그 접점이 F3 부분의 접점에 not 관계에 있는 것이 그 평상시 닫힌 접점 F4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버튼을 누르면 하이, 안 누르면 로우 신호가 나오는 게 F3이고, 버튼을 누르면 로우, 그러니까 반전된 신호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접점이라는 게 조건을 보는 거니까, 일종의 조건을 보는 개념이니까, 그 눌렀다 안 눌렀다의 그 상태가 반전이 돼 있는 게 F4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제가 여기다 요 부분에다가 요걸 집어넣을 거예요. F4를 여기다가 딱 때려놓고 스톱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말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접점 두 개가 지금 이 관계는 우리가 병렬로 연결이 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요거 두 개는 직렬로 연결됐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가 설명을 하자면, 위쪽 라인과 아래쪽 라인의 접점 두 개가 연결됐다라는 말이 병렬로 연결했다는 말하고 같은 거고, 자 7번 그 두 개의 접점이 나란하게 연결되었다. 이게 직렬로 연결되었다와 같죠. 나란하게 연결되었을 때 AND 관계에 있다. 전체 결과가 AND라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참일 때만 참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전체 결과가 거짓인 겁니다.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이거 유심히 한번 봐요. 스톱 버튼을 안 눌렀을 때가 참인 거잖아요. 스톱 버튼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눌렀을 때 참인 게 아니라 안 눌렀을 때 지금 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두 개가 다 참일 때만 전체 결과가 참인 거니까, 스탑을 안 누르게 되면 항상 참인 상태인 거니까 얘는 AND 관계에서는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항상 참이니까. 안 누르고 있는 게 참이니까 스타트가 참이면 전체 결과가 참이고 스타트가 거짓이면 전체 결과가 거짓인 거예요. 얘가 전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누르게 되면 이제 영향을 끼치겠죠. 얘를 누르게 되면 스타트가 뭐든 간에 스톱이 거짓이기 때문에 엔드 관계에 의해서 전체 결과가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결과가 거짓이 되니까 not 신호가 스타트 M에 기록이 되고 not 신호가 스타트 M에 여기 들어갔으니까 스톱 버튼을 다시 떼게 되면 스타트 M에 기록해놨던 하이라는 신호가 로우로 바뀐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로우가 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 거와 관계없이 얘가 이제 로우로 전환이 됐으니까 램프가 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지되시나요?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최광용님 질문해 주신 거군요. 아두이노로 하자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관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면 레더는 그래도 조금 초반에는 할만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 가능한 수준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예제부터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수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쓱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코드가 여기 제가 집어넣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켜는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지고 끄는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꺼진다. 기본적인 램프를 켰다 껐다 하는 예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두이노에는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하이 해놓고 그냥 상황이 되면 그 로우 해주면 그냥 꺼지는 건데 얘는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생각을 좀 해야 이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노칸다와 같은 사람이 레더 로직이라는 거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코딩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만약에 레더 로직을 만들었다라고 친다면 우리 모든 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쉽게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일종의 코딩 없이 지금 어떤 PLC가 하는 작업을 생성하기 위해서 얘를 지금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우리 세상만사 코딩 소프트웨어에서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있을수록 제약 조건이 많다.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쓰기가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를 다 걷어내고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제약 조건이 많겠죠.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없으면 없을수록 코딩은 어렵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C 언어 같은 거. C 언어, C++ 언어 오지게 어렵습니다. 대신에 제약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상상력이 있고 뭔가 창의력이 있고 그 코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어떤 기능이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레더는 제가 봤을 때 레더는 이거라는 거예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한 작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나 이상한 구문이 이상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냥 코드로 쓰면 제 입장에서는 코드가 더 쉬우니까 근데 또 PLC 하시는 분들은 입장이 반대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예제 2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힘들다. 자, 이제 3번 예제부터 여기서부터는 그냥 우리 만들고 결과물 보고 넘어가고 만들고 결과물 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설명 넣어야 되겠네. 힘들다. 나도 잘 모르는데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도 잘 모르는 거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최강용님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 거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 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요 라다가 사용하는 이 방법이, 그럼 제가 어느 누구한테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라다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걸 교육을 시킬 겁니까? 이거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이것도 설명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이거 코드 몇 줄이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게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얘가 그 제약 조건이 많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기, 자기 유지라는 어떤 별도의 테크닉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두이노에서는 자기 유지라는 개념 없이 코드 몇 줄 쓰면 그냥 되는 건데, 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은 제약 조건이 많은 것이다. 자, 다음 인터록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오늘 이거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인터록은 저번에 마루두님이 예시를 잘 들어줬어요. 그 장학 퀴즈 같은데 사용하는 그 버튼하고 같은 거예요. 장학 퀴즈 할 때 사용하는 부저와 같은 게 그 선입 우선, 인터록의 작동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잠시만, 얘가 하려면 그냥 버튼하고 램프가 몇 개 필요하지? 얘는 버튼 2개, 램프 2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3개, 램프 2개. 버튼 2개, 램프 3개로 구성하고, 버튼 1을 누르면 램프 1이 켜지고, 버튼 2를 누르면 램프 2가 켜지고, 버튼 3을 누르면 둘 다 꺼진다. 1대 버튼 1을 눌러서 램프 1이 켜져 있을 때 버튼 2를 눌러도 램프 2가 안 켜지도록 하는 게 인터락이다. 그러니까 장학 퀴즈 할 때 한 5명의 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답 맞추기 위해서 누르는 그 부저 있잖아요. 동시에 누르면 제일 먼저 누른 사람에 의해서 그게 그 사람이 눌렀다라는 게 위에 삥삥삥삥삥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누른 놈이 우선권을 가진다. 5명이 하나의 램프를 작동을 시키는데 먼저 누른 놈이 그러니까 5명이 각자의 램프가 위에 있는데 먼저 누른 놈이 그 램프를 켤 수 있다. 그게 선입우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램프를 켠 동안에는 다른 사람은 자기 버튼을 아무리 때려도 자기 램프를 켤 수 없다. 이게 선입우선입니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얘는 버튼 3개, 램프 2개입니다. 버튼 3개, 램프 2개. 다시 그려야 되겠네. 다시 그립시다. 자, 버튼 3개, 자, 램프 2개. 자, 그리고 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램프 1을 제어하는 버튼입니다. 램프 1을 켰다 껐다 하는 버튼, 램프 2를 켰다 껐다 하는 버튼. 이거는 이제 릴리즈 하는 버튼이에요. 둘 다 스테이트를 해제하는 종료 버튼. 장학 퀴즈도 한 번 퀴즈를 풀었으면 그 세팅되어 있는 상태를 풀어줘야 다음 퀴즈 할 때 누르면 또 작동될 거잖아요. 그죠? 그 버튼. 자, 그리고 얘가 램프 1번, 얘가 램프 2번. 그럼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일단 접점 두 개 중에 하나는 24V 플러스니까 요렇게 와서 요렇게 나눠 가지면 되겠죠. 요래 요래. 그리고 램프 1번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입력단에 연결하겠습니다. 램프 1번은 여기, 램프 2번은 저 위에 여기, 램프 3번은 여기. 자, 그리고 램프는 한쪽이 24V 플러스고, 아, 또 이렇게 가려니까 또 선이 좀 다시 자, 일단 얘부터 요렇게 타이트하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24V 끼리는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물론 저는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연결 안 할 거예요. 요 바로 터미널 블럭에 달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가지고 지금 제어를 하는 거니까 얘는 출력단에 제일 처음 여기 연결하고, 얘는 그 위에 연결하고. 됐죠? 똥똥똥 똥똥 됐고, 자, 동그란 것도 또 딱 해주고 예쁘게 미려하게 요거는 빨간 색깔, 요것도 빨간 색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예쁘게 꾸미는 거는 나중에 해 놓을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자, 그래도 하는 김에 같이 합시다. 자, 녹색.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습니까? 요 정도 해두고, 이제 실제 요대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인터락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하나, 둘, 하나 더. 자, 램프는 녹색 램프하고 빨간 램프 두 개 하겠습니다. 빨간 램프가 버튼 1번 거고, 녹색 램프가 버튼 2번 거고, 요 노란 버튼 하나 할 건데, 요 노란 버튼은 종료 버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계속 이 범주님이 전문가의 영역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PLC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를 잘 모르는 거를 설명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고통인데, 계속 이거를 녹한다에게 복잡한 설명을 요구를 하시면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70% 정도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지? 됐고, 요것만 달면 되겠구만. 자, 선이 왜 이렇게 다 짧지? 이거 뭐 자격증 시험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뭐 저는 대환영이죠. 어쨌든 녹한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접점 두 개 중에 하나를 24V. 자,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좀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어차피 다음부터 할 거는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동되는 이게 뭐 하는 거고 작동 결과만 알려드릴 거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도 한번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면서 본인 걸로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 레더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내일부터 하게 될 ST 언어는 제가 좀 이해가 되니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누르면 얘가 켜지고 이거 누르면 얘가 켜지는데 얘가 이걸 눌러가지고 얘가 빨간 램프가 켜져 있으면 얘를 눌러도 얘가 안 켜지면 되고, 반대로 얘를 눌러서 얘가 켜졌을 때 빨간 버튼을 누르면 얘가 안 켜지도록 하면 그게 인터락이고, 노란 버튼을 누르면 두 개가 다 켜져 있는 상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자, 요거를 이제 열심히 따라서 만들면 되는데요. 요거 그대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이그젬플 1-3.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항상 변수부터 만들어야 되더라. 필요한 변수 목록 밑에 제가 넣어놨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걸 보면서 btn1하고 btnm이라고 된 것은 자기 유지를 시키기 위한 변수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버튼 2개, 램프 2개, 그리고 스탑 버튼은 자기 유지가 필요 없으니까 스탑만 있네요.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버튼 1은 P0000에 들어있고, 얘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빨간 버튼입니다. 빨간 버튼 1. 그리고 btn1_m, 얘는 m 영역에 1비트 만들겠습니다. 빨간 버튼 자기 유지 이렇게 적어 놓죠. 그리고 btn2는 P0001에 지금 달려 있고, 이것도 맞다. 여기다가 좀 표기를 해야 되구나. 자, 얘는 P00000이고, 얘는 P00001이고, P00002고, 얘는 P00020이고, 아이씨 좀 잡혀라. 됐고, 얘는 P00021입니다. 됐죠? 21. 그러면 요거는 녹색 버튼 btn2_m이고, 요거는 m 영역에 위에 0번 만들었으니까 000, 그 다음은 1이겠죠. 1번 만들고, 녹색 버튼 자기 유지. 자기 유기는 뭡니까? 됐고, 그 다음 끄는 버튼 스톱은 P00002에 있고, 이게 종료 버튼이죠. 릴리즈 하는 버튼이고, 그 다음 램프 2개가 있습니다. 램프 1은 P00020이고, 이게 빨간 램프고, 램프 2는 P00021에 있고, 녹색 램프. 이러면 모든 메모리 할당이 다 끝난 거죠. 이제 여기다가 생각하는 그 레더 로직을 여기다 짜면 되는데, 하실 수 있으면 직접 하시고, 저는 이거 설명 못 하겠습니다. 이대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버튼 1을 누르면 버튼 1M을 자기 유지를 시키는 게 먼저 배치가 되네요. 우리 자기 유지 좀 전에 했잖아요. 자, 코일 배치하고 버튼 1번이 눌려지면 버튼 1의 코일을, 그 자기 유지 코일을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얘가 요 접점 상태를 보고 자기 유지를 걸어주겠다. 이렇게 딱 연결해주면 버튼 1번을 누르면 버튼 1의 자기 유지 부분이 하이로우로 바뀐다. 됐죠, 그죠? 여기까지 딱 해두고,
그 다음 버튼 1이 켜졌을 때 램프를 켠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버튼 1의 요 부분이 이제 코일을 건드는 거예요. 램프가 연결된 램프 1을 작동시킨다. 됐죠? 그럼 버튼 1을 누르면 램프 1을 켠다 라는 거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자기 유지하고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이 버튼 2를 누르면 버튼 2에 대한 자기 유지 세팅을 하고, 그죠? 자기 유지 세팅을 딱 해주시고, 그리고 버튼 2의 자기 유지 부분이 하이로운 거에 따라서 램프 2번이 작동된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따로따로 놓는 거예요. 그냥 버튼 1번 누르면 빨간 거 켜지고 버튼 2번 누르면 녹색이 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락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보다 앞서 가지고 스탑을 누르면 둘 다 릴리즈가 되는 것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이 스탑을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저 엔드 관계에 의해서 스탑을 누르면 자기 유지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개가 동시에 다 자기 유지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여기 새로 들어가는 조건이 버튼 2하고 버튼 1의 그 자기 유지 상태가 낫으로 여기 들어가면 되네요. 자, 얘는 버튼 2 거, 얘는 버튼 1 거. 이러면 끝나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 것 같냐면, 얘가 그냥 없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얘가 없으면 버튼 1을 누르면 램프 1이 켜지고, 스탑 버튼을 누르면 램프 1번이 꺼진다. 맞죠? 버튼 2번을 누르면 램프 2번이 켜지고, 스톱 버튼을 누르면 램프 2번이 꺼진다. 그런데 여기에 not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제가 버튼 1번을 눌러가지고 램프 1번이 켜졌다면, 지금 켜져 있는 상태라면 얘는 반전되는 거라 했잖아요. 켜져 있는 게 참입니다. true예요. 그런데 그거의 반대니까 켜져 있으면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거 쟤는 not, 거짓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세 개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직렬로 연결돼 있을 때는 AND 조건을 따른다고. 전체 결과가 AND인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거짓인 게 있으면 전체 결과가 무조건 거짓입니다. 근데 이미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얘가 이미 거짓입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는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전체 결과가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버튼 1번이 눌러서 램프 1번이 켜져 있으면 버튼 2번을 눌러도 아무런 게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게 로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호를 보낼 수가 없어요. 반대로 버튼 2번을 눌러서 램프 2번이 켜졌다면 버튼 2 언더바 M이 하이인 상태겠죠. 그러면 하이면 얘가 반전이니까 로우인 거와 같으니까 요거 세 개가 AND 조건일 때 세 개 중에 하나가 이미 거짓이기 때문에 뭐 조상님이 와도 하느님이 와도 저 버튼 1하고 스톱이 무슨 값을 가지든 간에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다. 그러므로 버튼 1은 램프 1을 제어할 수가 없다. 인터락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까먹지 말고 제일 마지막에 AND 넣어주시고 This is 인터락이라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 수준에서 그래도 잘 설명했죠? 아니 제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좀 응원을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응원을 안 해주십니다. 참 씁쓸합니다. 자, 근데 전기 무슨 그 시험 친다는 게 실기를 이거 가지고 이 프로그램 가지고 하나요? PLC도 뭐 회사가 종류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녹색 이거를 누르면 빨간 게 켜진다. 얘가 켜져 있으면 눌러도 얘는 켜질 수가 없다. 노란 버튼을 누르면 릴리즈 된다. 그러면 녹색 버튼을 켤 수가 있다. 녹색 램프가 켜지면 빨간 램프는 켤 수 없다. 끄면 켤 수 있다. 됐죠? 그럼 얘네 둘이서 퀴즈를 푸는 거예요. 정답 해가지고 얘가 먼저 딱 누르면 얘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틀렸던 맞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리셋 시켜주고, 자 다음 문제 딱 하면 삐삐삐삐 하면 얘는 이제 눌러도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눌러봤자 자기는 정답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르면 정답을 이제 다시 리셋된 거고.
이게 이제 인터락이다.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의 수준은 한 요 정도까지니까 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은 후이부선 해보겠습니다. 후이부선은 선이부선에 반대되는 거예요. 선이부선은 먼저 누른 놈이 우선권을 가지는 게 선이부선이고, 후이부선은 뒤에 누른 놈이 우선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 후이부선은 버튼 1을 눌러서 램프 1을 켜더라도 버튼 2를 누르면 그 램프 1이 꺼지고 램프 2가 켜짐으로 해서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새치기 하는 거 같은 거예요. 버튼 1을 눌러가지고 빨간 램프를 딱 켜놨다. 버튼 2번을 누르면 버튼 1번 눌렀던 거 그거 취소하고 램프 2가 켜지는 거예요. 뒤에 누른 게 우선권을 가진다. 그게 후이부선입니다. 근데 얘는 잘 보면 선이부선하고 똑같은데 뭔가 조금만 수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4번을 여기서 바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뭐를 바꾸면 되는 거 하니, 자, 스톱을 한 칸 오른쪽으로 밀고 버튼 1의 상태하고 버튼 2의 상태, 나 상태를 엔드 연산으로 해버리면 그게 후이부선이 되더라. 그렇게 돼 있다, 그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이런 거부터 좀 복잡한 거부터는 제가 엔지니어로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직접 보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보고 설명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백지 상태에서 이런 결과물을 우리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백지 상태에서 만드는 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에서 봤을 때, 자, 그대로 하면 되겠죠? 자, 램프 스탑이 여기로 갔습니다. 자, 스탑이면 무조건 릴리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 끊고, 요 부분 두 개는 딱 이렇게 이어주고, 요 아래쪽에 아까 들어갔던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버튼 2의 상태가 반전되는 거, 버튼 1의 상태가 자기 유지 상태가 반전되는 거를 요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까지 놓고 왜 그게 그렇게 작동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버튼 1을 누르면 자기 유지가 된다. 요까지 됐죠. 램프 1번이 켜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버튼 2의 상태가 반전으로 얘랑 엔드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램프 1번이 켜져 있는 동안에 버튼 2를 우리가 눌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버튼 2를 누르면 램프 2가 켜지는데, 잘 보시면 이게 낫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다시. 자, 그러니까 버튼 2의 M이라는 것은 꺼져 있을 때 제가 true라는 거예요. 꺼져 있을 때, 램프가 꺼져 있을 때, 램프 2가 꺼져 있을 때 얘가 true니까 얘는 이거에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러니까 누르면 켜지는 겁니다. 누르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거를 누르게 되면 얘네 두 개가 오와 관계니까 얘네 밑에 상관없이, 얘네 밑에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램프 2가 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램프 1이 켜져 있으면 버튼 2를 누르면 램프 2도 일단 켜지게 되는데, 그때 문제가 램프 2가 켜지면서 램프 2 M 부분이 하이가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하이가 되면 얘가 이제 펄스가 되는 겁니다. 거짓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두 개 관계에서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전체 결과는 거짓입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 두 개의 관계에서 봤을 때 지금 버튼 1번 안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튼 2가 요 전체 결과가 거짓이기 때문에 자기 유지가 풀리게 되는 거랑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 라다 로직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연하겠습니다.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어렵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자, 그럼 이걸 누르면 빨간 램프가 켜진다.
얘를 누르면 풀린다. 됐죠? 요래. 뒤에 누른 게 우선권을 가진다. 아까 선입 우선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그죠? 그리고 노랑이를 누르면 릴리즈 된다. 후입 우선이었습니다. 자, 스카이님께서 하사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원버튼 토글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참고로 후입 우선은 지금 이거 그 선입 우선하고 연결하는 게 같아요. 이대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원버튼 토글이라는 거 지금 어떤 거냐면 그 버튼 한 개를 이용해서 램프를 온오프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글이라는 게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켜는 거를 토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버튼으로 누르면 켜고 한 번 더 누르면 끄고. 근데 이게 하나의 버튼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그 수행하는 것은 레더 로직에서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미 만들어진 코드를 불러다가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예제는 어떻게 연결해서 지금 한다는 거냐면 버튼 한 개, 램프 한 개입니다. 버튼 한 개, 램프 한 개. 뭐지? 여기 뭐 지우면 되겠죠? 요래 지우고. 아이 참, 그림 그리면서 하려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램프 2번 지우고. 자, 이 버튼 P00000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램프 2번이 켜진다. 한 번 더 누르면 꺼진다. 켜짐과 꺼짐을 반복하는 게 원버튼 토글입니다. 그리고 요 예제는 지금 배치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그 펼쳐놓고, 자, 제가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베이직 5번 맞나? 4번이겠네. 4번. 자, 요거를 오늘 또 저장을 해야 되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 5번으로 저장하면 되겠죠. example 1-5.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해석하는 거 저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해석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원버튼 토글하는 걸 이해하시려면 원버튼 토글 제어하는 것을 100% 이해하려면 레더 로직에서 말하는 1스캔 타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녹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작성된 레더 로직과 간단한 설명과 그 시연으로서 가름한다.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은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요걸 집어넣으면 대신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변수에 가보시면 버튼 하나하고 버튼 1번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3개가 있습니다. 인지됐죠? 비트 3개가 있고 램프가 있습니다. 요 RAMP 맞나? 하여간 버튼하고 램프하고 2개가 있는 거고, 버튼은 입력 접점에 있는 거고 램프는 출력 접점에 있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제어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3개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벌써부터 소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왜 계속 접속이 끊어지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죠. 왜 켜져 있지?
요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됐죠?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고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봤을 때 상상을 해볼 건데, 한 번 누르면 뭔가 자기 유지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자기 유지가 풀리는 건데, 자기 유지가 되고 자기 유지가 풀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는 요거를 잘 뜯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저 설명 못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이야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를 100%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쓸데없는 내용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 한번 해보죠. 자, 마지막 거는 타이머로 램프를 제어를 하겠다. 자, 여기 보시면 버튼 2개와 램프 1개가 있네요. 버튼 2개와 램프 1개가 있습니다. 버튼 2개와 램프 1개. 요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버튼 2개와 램프 1개. 됐다. 그러면 램프 1번을 누르면 램프 2번이 얼마 간격이지? 1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거예요. 켜졌다 꺼졌다가 1초 간격으로 반짝반짝 하는 거고, 램프 2번을 누르면 꺼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램프 1번을 누르면, 그러니까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1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짐을 반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펑션 블럭이라는 걸 써야 돼요. 펑션 블럭.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것도 일단 저장부터 해놨고, example 1-6. C 언어로 하면 조건문이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아니죠. 이거는 그 타이머 인터럽트하고 같은 겁니다.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거. 정확히 타이머 인터럽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변수 설명부터 보시면 스타트 버튼이 P0000에 들어있고, 스탑 버튼이 P0001 켜고 끄는데 입력으로 세팅되어 있고, 램프가 출력 P00020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입출력 포트인 거고, 온 타이머하고 오프 타이머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쓰려면 이거는 얘는 간단하니까 직접 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싹 다 지우고,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삭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지금 하게 되는 작업은 그 함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네, 자, 지금 할 것은 타이머를 이용해서 그 PLC에 반복 작업을 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일단 보일 거고요. PLC에서 타이머는 함수 블록으로 구현 가능하고, 이것은 그 프로그램 언어에서 그 C 언어에서 아두이노에서 함수와 같다. 함수 블록. 함수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능을 하려면 TON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함수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얘를 먼저 쓰려면 저 함수 블록이 사용하는 그 변수를 먼저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버튼하고 램프부터 출발하죠. 자, 스타트 버튼은 P0000에 있고,
스톱 버튼은 이제 타이머를 끄는 걸 말하는 거죠. P0001에 있고, 그 다음에 램프는 P00020에 있고, 그리고 타이머, 지금 이 기능을 쓰려면 타이머 두 개가 필요해요. 켜는 타이머하고 끄는 타이머 두 개가 필요하니까 이름을 온 타이머라고 하고, 얘는 일단 타입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요 뒤쪽에 가셔가지고 T0000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앞에 워드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제일 앞에 P는 P 영역이고 T는 시간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모릅니다, 저도. 일단 T0000이라고 쓰면 시간을 담당하는 영역을 할당하는 것 같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값을 타이머가 활용한다. 타이머에 현재 들어가는 내부에 사용되는 뭐라죠? 타이머로 하면 자기도 뭔가 저장되는 시간값이 있어야 지금이 뭐 10초인지 20초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T-ON이라는 함수는 일정한 시간값을 지정해주면 해당되는 시간이 경과했을 때 하이 신호를 출력하는 그 타이머이다. 그러니까 이 타이머에 이네이블이 있어요. 이네이블이 true가 돼서 트리거가 작동이 됐을 때 트리거가 작동 하이가 유지된 상태에서 자기가 지정된 시간이 경과했을 때 하이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무작정 런 시키면 일정한 시간 뒤에 트리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네이블이 그 시간만큼 하이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한 줄 더 적어드리자면 그 핀 번호가 뭔지 모르겠는데 타이머를 작동시키는 부울 값이 지정된 시간 이상 하이가 유지되었을 때 타이머가 작동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1초 간격으로 켜지고 꺼짐을 반복하는 그걸 만드는데 저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자, 오프 타이머 얘도 마찬가지로 T 0번 위에 있으니까 1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개 뺨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죠? 타이머 스타트. 또 자기 유지시키는 변수가 필요하네요. 요거는 타이머 스타트 비트입니다. M 영역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M00000. 이러면 우리 아는 수준에서 변수 선은 다 끝난 거죠, 그죠? 그리고 요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딱 보니까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 스타트라는 거를 자기 유지를 시키고 스탑을 누르면 릴리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요 정도는 저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그 타이머를 온 시키는 그 자기 유지 시키는 어떤 그 변수가 타이머 스타트가 자기 유지가 되더라. 우리 이렇게 하면 됐었죠? 타이머 스타트를 위아래 연결해주고, 그리고 스탑은 not으로 이렇게 딱 붙여주면 스탑이 눌러지면 자기 유지 상태가 풀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얘가 뭘 하느냐? 온 타이머, 오프 타이머 뭐 이제 이상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 뒤에 보시면 네모난 거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 네모난 거 이건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냐면, 자, 걔가 들어가야 될 공간을 대충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F10을 딱 누릅니다. 그런 다음 T-ON이라고 쳐요. 그럼 요 T-ON이 검색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요 뒤에다가 T-ON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그 두 개의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온 타이머하고 10이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한 칸 띄우고 온 타이머. 온 타이머는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변수 이름이고 10이라고 적은 거는 값입니다. 시간입니다. 그 1초를 아마 의미할 거예요. 1초. 만들어졌다,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연결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끊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요만큼만 만들어 두고, 그리고 아래쪽에 다시 F10, T-ON. T-ON 맞죠? 얘는 오프 타이머의 10. 오프 타이머의 10.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따따따따 지어주면 요 모양 그대로 그려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 타이머의 not, 오프 타이머의 not의 코일이죠. 여기다가
오프 타이머의 not 이거 아니고 반대되는 거. 그리고 온 타이머, 오프 타이머. 온 타이머, 오프 타이머.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죠.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하고 세로 방향으로 쭉쭉쭉 연결하면 되고. 그리고 얘는 오프 타이머일 때 램프를 작동시킨다.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고 제일 마지막에 엔드. 제일 마지막에 엔드 F10 누르고 엔드. 그럼 이게 얘가 어떤 원리에서 그게 작동이 되는 거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요 온 타이머하고 오프 타이머라고 된 것은 근데 얘는 근데 불리한 그저 비트인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예제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가지고 온 것 뿐이고요. 제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능동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이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죠. 최원성님 반갑습니다. 자, 쓰기를 딱 해주시면 쓱 코드가 들어가고 런 모드로 딱 해주시면 자, 이게 켜는 버튼, 이게 끄는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면 1초 간격으로 안 꺼지네. 잘못 만들었나? 이게 아닌가? 타이머 스타트, 스톱, 오프, 온 맞잖아요. 오프. 내가 또 잘못 보고 그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그때 그려주신 거고 제가 그때 해보니까 이게 작동이 됐었는데요. 작동이 되는 걸 보고 제가 따라한 건데 아시는 분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되죠? 저는 이제 지금 상황부터 수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참고했던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못 찾겠네. 자, 잠깐 휴식도 할 겸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다라라란단단. 씨 어딨지? 어딨지? 찾았다. 스위치, 끄는 스위치. 제일 마지막 거 이게 ON이네. 이게 OFF가 아니라 제가 헛것을 봤나 보네요. 제일 마지막 게 ON이 아니라 얘가 OFF가 아니라 ON이네요.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이게 10초 아니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결과물을 보면 알겠죠? 됐네.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그러다가 이거 누르면 릴리즈 되는 거고 됐죠?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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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늘의 마지막 결과물이다. 그리고 오늘 했던 이 모든 과정을 내일 ST 언어라는 걸로 다시 한번 싹
재구성을 할 겁니다. 잘 되죠?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한 꼭다리 집어넣고. 자, 오늘 뭐 보시기에 그 좀 재미가 있으십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나요?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PLC 내용이 전문적인 어떤 강의 내용은 아니지만, 보는 사용자로 하여금, 나도 저 정도면 일단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든다면, 녹한다는 만족합니다. 오케이입니다. PLC를 누군가가 준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거를 내가 가지게 된다면, 나도 지금 당장에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생각만 든다면, 오케이.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든다면, 녹한다의 어떤 목적이 잘 전달이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나 저거 봤는데도 제가 뭐라고 하는지 단 1도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녹한다는 실패한 겁니다. 자, 이제 내일 할 거 안내해드리고,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내일 다음 편에서 이어질 내용. 레더 로직은 녹한다가 잘 몰라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ST 언어는 약간 녹한다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잘 생각해 보건대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그 PLC에서 ST 언어는 이렇게 작성한다라는 것은 녹한다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고, 녹한다의 방식으로 ST 언어를 활용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하도록 한다. 그게 내일 할 내용입니다. 1편에서 만들었던 예시를 ST 언어로 그대로 재구성하고, 추가로 몇 가지 창의적인 예제를 구현해 보도록 한다. 어디까지 할지 범위는 안 정해 두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하다가 잘리면 그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녹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하기. 근데 이렇게 하려면 내일은 좀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게, 요 ST 언어라는 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문법적인 거 하며. 그래서 근데 저도 어차피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그 범주 안에서 딱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골 때리거든요. 일단 뭐 간단하게만 작성해드리자면, ST 언어는 그 비주얼 베이직과 상당히 유사하고,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독창적인 문법을 구사한다. 그러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인 바운더리가 다 똑같아요. 뭔가 구성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본인이 어떤 하나의 언어를 집중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다른 언어를 습득하기란 그렇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그 영어와 유사한 언어를 가진 그 언어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언어들 다 같이 배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조금만 하면, 뭐가 어떻게 다른지만 알면 바로 습득 가능한 거니까. 지금 얘들 그래요. 아두이노를 잘 한다면 ST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겁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의 PLC, 내 맘대로 PLC 시리즈 1편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으니까 끝을 봐야 되니까 녹한다가 이제 열심히 달려나갈 건데요. 오늘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만족스러웠는지는 뭐 이제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오늘 보신 내용이 흥미진진했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 중앙 하단에 있는 노칸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로 콘텐츠 발전 자금을 빡빡 시드머니를 만들어 주시면 노칸다가 더 추진력 있게 콘텐츠를 만드는데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선택해 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셔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심으로써 후원해 주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까, 대신에 후자의 방법은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드 결제 같은 게 되긴 한데, 그러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주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비용을 후원하는데도 남의 배를 불려다 주는 약간 그런 형식이 되긴 한데, 뭐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 만들어 뒀어요. 뭐 오늘 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나 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카카오톡에 채팅방 검색하는 데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심심한 녹한다입니다. 키워드가 녹한다라고 해도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딱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기소개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깐깐한 채팅방 아니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눈으로만 보고 채팅 안 하셔도 되고,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되고, 그거는 참여하시는 분 매미고, 뭐 들어오신 다음에 깍듯하게 뭐 인사를 해야 되거나 뭐 규칙 같은 게 크게 있지는 않으니까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녹한다가 주저리 떠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질문이 없다는 것은 이제 질문이 없다는 거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일 오후 8시 15분에 오늘 한 거에 이어가지고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2편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끝! 커트!